이날 영숙님 관점에서 이날 하루를 쭉 훑어보면 이제 왜 옥순 씨에게도 좀 공격적으로 나갔는지가 좀 보일 거예요. 그리고 영숙 씨가 왜 분란을 자꾸 일으키는 포지션이 됐나 그런 것도 좀 보실 수 있을 거고, 이날 아침의 시작은, 자, 영숙님은 이날 전날에 상철님하고 3시간을 얘기하고 잤잖아요. 3시간 맞나요? 그래서 3시간을 이야기를 하고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머릿속에 상철님밖에 없었어요. 사람들이 있어도 상철님 어디 갔어요? 라고 하면서, 이날 나중에 나오지만 이 비슷한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옷이나 이런 걸 보면 영호님이 라면까지 끓여주거든요. 근데 그렇게 끓여줬어도 이때는 상철님밖에 없어, 머릿속에. 영호 씨에 대해서는 처음엔 좀 관심을 가졌었죠. 근데 영호 씨가 생각보다 좀 인기남 롤이다 보니까 한 발 뺐지. 내 인생은 나락일지 몰라. 그리고 왜 내 인생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을까? 산전수전 공중전은 영숙님이 생각했을 때 내가 그동안 해왔던 삶, 나는 열심히 살아왔고, 그리고 나는 인기도 많았고, 나는 사랑받는 존재였는데, 그런데 왜 지금 내 현실은 이렇게 나락이지? 라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인생이 나락이지 않음을 증명해야 돼. 그게 이제 굉장히 영숙님이 가진 일종의 강박이란 말이에요. 영숙님은, 여기 허영심이 많다고 했는데, 일종의 허영심하고는 조금 다르고, 자기 인생이 나락이 아님을 증명하지 않으면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너무나 힘든 거야. 왜냐면, 영숙님이 그동안 살아왔던, 어렸을 때 뭐 사랑받고 이쁘다 소리 듣고, 그리고 무용을 했으니까 굉장히 이제 그걸로 해서 승승장구할 줄 알았던, 그리고 청소년 때는 원래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게다가 영숙님은 또 미인이고, 그리고 또 이렇게 말도 이렇게 또 세게 하고 이러니까 막 친한 사람이 있진 않았어도 최소한 대우받는 사람이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지금 현재는 그때와 비교했을 때 굉장히 차이가 나버린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고 그 영광이 여전히 나에게 존재하고 있다는 거를 계속 증명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이제 그런 게 어디서 드러나냐면, 상철님을 찾잖아요. 상철님 빨리 씻으라고 할까요? 내버려 두세요. 그 아기 이러면서 여기에서도 내가 관계에서 우위임을 주변에 보여줘야 돼. 관계에서도 우위고 사랑받고 있음을 주변에 보임으로써 자기가 지금 어떻게 보면 현재 자신이 좀 불안하다, 힘들다. 근데 이건 영숙님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인생에서 그런 시기들이 있어요. 그런 시기가 누구나 이제 인생이 좀 꼬꾸라져 있고 그렇게 느껴지는 시기가 있단 말이죠. 저도 있었고. 영숙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점이지. 지금이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든 시기 중에 하나겠죠. 이제 너무 좋은 거야. 너무 행복해. 지금 왜 행복하냐면 내가 최소한 예를 들어서 영숙 씨도 스스로 알잖아요. 자기가 기가 세다는 걸, 강한 사람이라는 걸. 그래서 내가 강하지만 내 속에 여리고 사랑받고 싶다는 마음, 그리고 사랑하고 싶다는 마음, 그런 것들을 감추고 있단 말이에요. 약해 보이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약해 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센 척을 하는 거야. 근데 그 센 척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부탁을 못 해요. 어떤 제안이 왔을 때 쉽게 거절도 못 해. 그러니까 왜 이렇게 강한 사람이 거절을 못하죠? 그게 아니라 센 척을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거절을 못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광수 씨하고도 그런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지금 여기서도 지금 약해 보이면 안 된다는 거지. 이제 또 오죠. 상철님이 왔어요. 상철 씨가 결국 커피를 다시 타주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와서 이제 커피를 먹어요. 근데 이것도 다른 사람들의 이렇게 환호를 받고 이러면 실은 상철 씨가 커피를 탈 때 가가지고 이쪽 주방에서 싱크대 앞에서 그냥 커피 마시면서 얘기하고 오거나 아니면 뭐 둘이 같이 커피를 타서 나간다거나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커피를 받아서 여기에서 사람들 앞에서 다 보고 들리게 잘 마실게요 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 영숙 씨는 이걸 통해서 에너지를 얻거든요. 내가 이렇게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주변 사람들이 봐주는 게 굉장히 행복한 일이야. 내가 인생이 나락이 아님을 증명하는 거거든. 물론 그게 이제 상철 씨가 여기서 커피를 타주고 이렇게 영숙 씨에게 사랑을 보이는 이것이 뭐 이게 영원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어떻게 보면 낫솔에서 있는 잠깐의 짧은 이벤트일 수 있겠지만 영숙은 그걸 통해서 이게 아무리 영원하지 않다 그래도 굉장히 행복한 거지. 그래서 영숙 씨는 원래 인기도 많고 그런 화려한 삶을 살다가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 크게 떨어졌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자기 이렇게
어쨌건 상실로 인한 고통을 이런 식으로 보상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는 이렇게 상철 아기가 미국에서 보잉사에 다니는, 물론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지만 그렇게 하는 커피를 마시는 거죠. 지금 그렇게 이제 영숙 씨는 이걸로 또 의미를 찾죠. 상철 씨는 근데 살짝 좀 민망하죠.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좀 보인다는 게. 여기서도 이제 잘 마실게요라고 하는 것들. 근데 이게 상철 씨에게 잘 마실게요라고 하는 거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여지는 것. 그렇게 이제 보이죠. 이제 기분 좋아서 또 주변을 또 보죠. 그리고 랜덤 데이트 시작되는데 여기서부터를 뭘 봐야 되냐면 이 시점부터 영숙 씨가 거의 말을 안 해요. 랜덤 데이트가 시작될 때 뭐 상철 씨는 원래 말이 없죠? 그래서 상철 씨나 영숙 씨나 지금 표정으로만 보면 둘 다 굳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보고 생각을 읽기까지는 아니어도 이 사람에 대해서 좀 알려면 이 사람의 평소 모습이랑 비교를 해야 돼. 상철 씨는 굳어 있죠? 상철 씨나 영숙 씨나 둘 다 굳어 있지만 상철 씨는 평소랑 별 차이 없어. 평소랑 상철 씨 비교하면 그냥 원래 그냥 이래. 그런데 영숙 씨는 굳어 있지. 지금 영숙 씨는 하늘의 운명을 맡겨보세요. 랜덤 데이트 하면 벌써 마음속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 요새 고르고 이럴 때도 영숙 씨 표정이 안 좋아. 왜냐면 지금 벌써 이게 상철과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라는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다시 이 장면을 봤거든요. 근데 이 다른 주변의 분들하고 텐션이 확 차이 나. 그래서 정숙 씨 뭐 웃고 있고 순자 씨도 뭐 그닥 표정이 나쁘지 않단 말이에요. 여기서 영자 씨가 워낙 불안해가지고 오늘 나쁜 일이 생길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서 계속 나쁜 얘기를 했잖아요. 부정적 예언을 했잖아. 그러다 보니까 영숙 씨가 이렇게 다운돼 있는 게 눈에 안 띄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다시 보면 영숙 씨가 거의 말을 안 해. 여기서도 굉장히 수동적이죠. 그러다가 등장하는 게 광수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랜덤 데이트 시작부터 벌써 혹시라도 상처를 못 만나면 어떡하지? 그래도 운명이니까 만나겠지. 아니야, 그래도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이러면서 혼자 생각이 많아졌을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말이 잘 안 나오겠죠. 생각이 많아지니까. 여기서는 영자 씨 오디오가 워낙 그 눈길을 끌다 보니까 영숙 씨의 표정이나 이런 게 조금 놓치기 쉬웠죠. 여기서 근데 광수 씨가 오니까 영숙 씨 마음에 이게 광수 씨가 얼마나 미웠겠어. 아침에 우리 애기 커피 타주고 사람들의 앞에서 내가 행복한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나에게 행복감을 줬던 우리 애기 어떡해. 그런데 여기서 지금 광수가 나타났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실은 마음이 기분이 상했거든요. 주변을 봐도 나야. 누가 봐도 나야. 다시 옆을 봐도. 그러니까 한복 디자이너 같다. 한복 디자이너라는 건 뭐예요? 옷 해온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옷을 만들어준 사람이잖아요. 무대 위에 서는 사람이 아니잖아. 그래서 영숙 씨는 한복 디자이너 같다. 광수는 디자이너. 나는 그냥 상철이랑 데이트하고 싶은데, 물론 이건 약간 소설 같은 해석이죠. 근데 이제 옥순 씨는 진짜 말 그대로 그냥 재밌어요. 지금 이 상황이. 표정이 안 좋아. 이건 투사죠. 내 마음의 표정이 안 좋은 거야. 여기서 대놓고 표정을 안 지울 순 없지만 여기서는 표정이 안 좋아. 왜냐면 광수 씨는 지금 영숙과 내가 그 페어라는 거를 지금 모르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기서는 아직 몰랐었거든. 표정 관리하세요. 이거는 자기한테 하는 말이기도 하죠. 광수에게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안 좋아 지금 표정이. 마음이 안 좋아 지금 영숙님은. 웃지 마시오. 내 기분 안 좋으니까 웃지 마시오. 여기서는 상철님이라고 말했죠. 어제 오해하고 있었던 분도 풀리고 해서 이 오해가 그거였잖아요. 코코넷네. 그 부분이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많이 얘기했으니까 우리가. 그리고 확실하게 표현해줘서 상철님. 확실하게 표현해줘서 영숙님은 나한테 표현해주고 이렇게 사랑받는다는 걸 지금 주변에도 알려야 돼. 내가 지금 너무 바닥이거든. 사람들은 다 나를 손가락질하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나를 손가락질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어. 나는 이렇게 사랑받고 있는 존재야 라고 보인다고 생각해야 내가 조금 더 이 불행감에서 벗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철 씨가 나에게 표현해주는 게 필요해. 슬픈 표정이 나타나죠. 여기서도 이제 나 비와 지금이라고. 나를 잘 모르네. 광수님은 잘 모르지. 그냥 비운 줄 알죠. 그렇게 이제 춤 대결을 했잖아요. 뭐 이건 껌이지 이러면서. 상철님은 영숙님이 뭘 할지 궁금해요. 그리고 슈퍼데이트컨 땁시다. 그래서 누구한테 쓰고 싶은데요. 이게 이제 비극의 시작이었잖아. 광수 씨가 이제 우리하는 거 아니냐고. 근데 여기에서 그런 의견이 있었거든요. 광수가 영숙을 좋아했다. 광수가 영숙을 만나보고 싶었다. 그래서 이거를 빌미로 데이트를 신청하고 있는 거다. 라고 지금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광수가 영숙 씨를 마음에 들었다. 이건 아닌 것 같고. 근데 광수는 지금 영자가 실은 허수잖아요. 광수의 면접 퍼포먼스라고 제가 이제 농담처럼 말을 했는데 거기에 지금 내정자는 옥순이고 내가 회사에서도 직원 모집했는데 한 명 뽑으려고 그러는데 한 명 와서 면접 보면은 조금 없어 보이잖아. 약간 광수 씨 마인드가 좀 그런 거에 가깝지 않나. 그래서 지금 뭐 저울질까지는 아니어도 내가 이제 후보군으로 놓을 수 있는 사람을 조금 더 폭을 넓혀보겠다라는 생각은 했을 수도 있죠.
그게 자신감이라면 자신감이겠지. 광수는 결과적으로는 옥순을 최종 선택하지만 다른 사람과도 이렇게 좀 자신의 후보군으로 놓는 것이 광수 씨가 바라는 것이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좀 들어요. 또 묻거든요. 누구한테 쓰고 싶냐? 그것부터 생각해보자. 당연히 옥수님 아니냐? 여기서도 이제 웃으면서 얘기하죠. 왜냐면 제발 옥수님한테 해라 이거거든. 근데 그건 너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그거는 지금 광수님은 내정돼 있잖아요. 내정돼 있어도 면접은 진행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왕 면접 진행하는 거 면접에 오는 사람이 많으면 좋지. 하지만 그거는 면접에 오는 사람들한테 실은 신뢰지. 그럼 내정을 해놓지 말았어야지. 근데 이제 그 사람들에게 똑같은 기회를 주고 그 사람들에게 똑같이 배려를 하고 예를 들어서 아침도 똑같이 갖다 주는 것처럼 광수 입장에서는 그게 착한 일이고 그리고 여기에 나와서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오는 사람들은 내가 들러리인가? 영자 씨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지금 영숙 씨도 뭐 내가 굳이 왜 너랑 내 시간을 뺏기는데 내가 나를 뽑지 않은 회사에 내가 왜 가서 면접을 봐야 돼? 왜 나한테 면접 오라 가라지? 이렇게 생각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충돌하고 있죠. 여기서도 그냥 옥수님이랑 해요. 라고 말하면 되는데 영숙 씨는 그런 말을 못해. 이게 상대가 지금 나한테 슈퍼데이트권을 제안하는 것처럼 됐거든요. 그래서 영숙 씨는 거절을 못해. 이게 거절하면 이 센 척하려는 부분에 방해가 되거든. 광수 씨가 여기서는 이제 좀 배려를 해주고 좀 잘 대해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이게 이제 광수 씨 입장에서 영숙 씨가 배우자다 이러면 광수 씨는 굉장히 자기 논리도 강하고 그리고 이렇게 좋은 사람으로 이렇게 자신을 또 보여져야 한다는 그런 것도 또 강하다 보니까 서로가 좀 서로를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이제 그런 결과가 일어나죠. 앞으로 옥수님과 데이트할 거라고 확신한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데이트할 유일한 기회. 근데 이 말을 밖에서 일상에서 했다 그러면 정말 문제가 있는 발언인데 여기는 솔로 나라니까 그 뭐 좀 이해를 하긴 해야죠. 여기서 뭐 한 사람하고만 해가지고 끝내라 그렇게 하려고 온 건 아니니까. 그래서 다른 분을 선택할 거예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이제 영숙 씨에게는 이제 이 사람 진짜 말이 안 통하네라고 슬슬 시작되지. 영숙 씨 머릿속에 광수는 어떤 존재가 돼가고 있어. 말을 귀를 못 알아먹는 사람. 그게 이제 영숙 씨 관점에서 광수는 야 말을 해도 말귀를 못 알아먹는 사람. 상철이나 광수나 둘 다 눈치 없는 사람들인데 영숙 씨가 생각하기에. 그런데 광수는 말귀를 못 알아먹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 상철은 눈치가 없는데 입력하면 출력해주는 사람. 이렇게 지금 영숙 씨 머릿속에 생각이 되고 있죠. 그래서 뒤에서 문제 있어 이 발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영숙 씨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 알아듣게 계속 얘기하고 대체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먹냐? 이게 지금 영숙 씨가 보고 있는 광수 씨의 모습이야. 누군지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니까 일단 영숙 씨가 한시름 났어. 여기서 그렇구나 다행이다 한시름 났지. 그러면서 상철 씨의 또 춤까지 보면서 기분이 조금 좋아졌어요. 상철 씨가 또 멋있게 또 춤을 추잖아요. 물론 이 퍼포먼스의 완성도 자체는 영숙님 팀이 1등이었지만 그런 필 면에서는 상철 팀이 못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상철 씨를 보면서 난 더 열심히 하지.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하는 모습 저 사람한테 보여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나는 이길 수 있다. 그래서 누구한테 쓰고 싶은지 미리 생각해라. 이거는 나한테 쓴다는 생각은 하지 마라. 하지만 난 상철에게 멋있는 모습 보일 거다. 이런 얘기죠. 근데 광수 씨가 여기서도 또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끼리 해. 영숙 씨 머릿속에 저 사람 진짜 뭐 할 게 못 알아듣네. 이렇게 되는 거야. 광수 씨는 영숙 씨가 나한테 말귀를 못 알아듣느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 하고 있어. 영숙 씨는 내가 지금 몇 번을 말하는데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지? 도대체 어떻게 말해야지 말귀를 알아들을까? 얼마나 더 강력하게 말을 해줘야지? 이렇게 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끼리 데이트라고 이제 광수는 강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영숙 씨는 이제 도대체 쟤 왜 저러니? 도대체 어떻게 쟤를 이해시키지? 하면서 머리가 막 복잡해졌을 거야. 일단 1등은 하고 쟤를 어떻게 설득하지? 그래서 머리를 막 생각하다가 옥순이야 결국은. 위기감을 만들어서 옥순을 선택하게 만들자로 생각이 갔을 거란 말이죠. 아무튼 그렇게 됐죠. 떨떠름해. 그래서 그냥 이기면 된다. 슈퍼데이트권 필요 없고 여기서는 괄호 열고 괄호 닫고 광수 씨가 자꾸 같이 쓰자고 말하는 그 슈퍼데이트권 필요 없고 그래서 뭐 1등을 무조건 하자고. 그래 그러니까 이게 하루 종일 이렇게 쭉 따라가 보면 영숙 씨가 랜덤 데이트 그 시점부터 말이 없는 상태였다가 광수 씨 등장으로 충격 뚜둥 먹고 여기서 지금 광수 씨한테 계속 말하는데 광수 씨가 계속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영숙 씨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플러스 알파에 뭔가 강한 조치를 취해야 돼. 강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죠. 근데 이제 영숙 씨는 벌써 지금 화가 났어. 이 사람한테 직접 말은 못해도 광수가 자꾸 같이 쓰자고 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둘 같이 하자고 자꾸 그런다고 이제 자기가 쓰면 쓰는 거고 안 쓰면 안 쓰는 거지 왜 나한테 자꾸 그러냐. 허파 디비지는 중이라고. 그러니까 그걸 같이 쓰자고 하니까 이제 좀 그렇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여기서도 고민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서 지금 이 얼굴 표정 보면 벌써 너무 여기서도 있지만 조급해 지금. 어떻게든 상철이 써야 돼. 그래서 실은 영숙 씨가 생각하는 제일 베스트의 환경은 상철 씨가 와서 나한테 써주세요라고 말하는 거야. 왜 나 상철이랑 휴대하고 싶어 이 말을 못하죠? 약해 보이잖아. 내가 더 좋아하는 것 같잖아. 그게 들키면 안 되지. 거기서 나오잖아요. 그 정자에서 보고 있다가 그걸 안 들키려고 와가지고 또 앉아있고 화장 고치면서도 뭐 됐다 이렇게 말하는 게 영숙 씨가 상철 씨를 좋아하는 마음, 내가 저 사람을 이렇게 좋아하고 있다는 걸 보이고 싶지 않은 거야. 저 사람이 날 너무 좋아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시간을 보내주네라고 하고 싶어. 그렇죠. 여기서도 딱 정확히 말을 하면 좋았는데 그렇게 약해 보이기 싫은 거지. 그때 광수님이 또 찾아와요. 영숙 입장에선 광수에게 도망가는 유일한 방법 아닌가 이간질이? 그렇게 이제 영숙님이 생각했던 게 실은 이 비극의 뭐 큰 시작 중에 하나죠. 광수에게 도망가는 좋은 방법은 나 상철님 좋아서 상철님이랑 만나고 싶은데 라고 말하면 됐었어요. 근데 이제 그 말을 못했지. 그 말을 못하는 상태에서 유일한 방법을 찾으니까 이간질. 근데 이간질을 하려던 건 아니야. 왜냐면 영숙 씨가 생각하기에 옥수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 왜 옥순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냐면 그래서 광수 씨가 왔죠. 옥수님 최종 선택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옥수님만 생각하냐. 근데 여기서 광수 씨는 옥수님만 생각한다. 나는 선택하고 최선을 다하자. 아니 근데 이럴 거면 그냥 옥수님 만나지. 여기서 이렇게 광수님이 이런 마음을 아는데 누가 광수님하고 데이트를 하고 싶겠어. 광수님은 또 솔로나라에 와가지고 아무리 옥수님이 좋고 옥수님을 최종 결정하겠다고 생각했지만 또 한 사람하고만 데이트하고 나가는 거는 또 솔로나라에 온 의미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좀 다른 사람도 만나보고 이러고 싶다는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 근데 여기서는 이제 영숙 씨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광수가 옥순을 선택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리고 영숙이 지금 슈퍼데이트권이 그래서 남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상철 씨가 와서 슈퍼데이트권 땄죠? 나한테 써요. 이렇게 이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경각심을 말하죠. 여기선 지금 옥순이 어떤 이미지가 떠올랐지만 그 얘기를 하진 않았어. 영숙 씨 머릿속에 옥순 씨는 어떤 이미지일까? 그 생각을 잘 해야 돼요. 그게 지금 내가 저번에 설명하다 놓친 몇 가지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영숙 씨는 내가 이 사람이 좋으면 어떻게 해요? 제대로 표현 안 하지. 내가 이 사람이 좋을 때 이 사람이 좋다라고 대놓고 표현 잘 안 해. 가장 뭐 친한 사람한테 저 사람 멋있다 이렇게 말해도 정말로 마음이 가면 그냥 그 사람이 움직이게 말하죠. 아닌 척하고. 예를 들어서 미국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있으면서도 미국 아니라고 그러고 그 창문 너머로 정자에서도 있는 모습을 보고도 안 본 척 딱 앉는 거나 이제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옥순 씨가 영수 씨에 대해서 말을 했을 때 옥순이 영수에게 관심이 있구나라고 해석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영숙 씨가 만약 나 영수랑 얘기 한번 해보고 싶어. 남자 여자로서 인간적으로 그래서 대화만 좀 해보면 돼 라고 말했으면 그 정도로 만약에 영숙 씨가 그렇게 말했다. 그거는 영숙 씨가 영수 씨를 좋아한다는 표현이거든. 그런데 옥순 씨는 그렇게 말했으면 그게 다였어.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영숙 씨가 이간질 하려고 없는 말을 지어내는 게 아니라 영숙 씨 머릿속에 옥순 씨는 영수에 대해서 관심이 있구나라고 해석이 된 거야. 그렇지만 여기에서도 그 말을 전하진 않았어. 그래서 거기서부터 좀 비극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 영숙 씨가 내 화법을 기준으로 옥순 씨의 화법을 해석하니 옥순이 영수에게 관심이 있다고 해석이 돼버린 거야. 그렇고 여기에서는 그 말은 하진 않았고 경각심을 가져라. 그러니까 너 옥순이랑 데이트해라라고 하고 있지. 그러니까 나는 화법이 A인데 다른 사람이 B화법을 썼다고 예상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근데 물론 영숙 씨가 선을 지킨 게 옥순이 영수 좋아요라고 말 안 했어. 그냥 좀 더 알아보라라고만 했죠. 그러니까 이제 광수가 내가 잘못 알고 있을 수 있다? 옥순이의 마음을? 근데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잘못하는 건 아니다. 왜냐면 이거에 대해서는 영숙 씨도 아직 확신이 있는 것까지는 아니니까. 그래서 서로 그렇게 하기로 했지만 또 시간이 흘렀으니까 좀 다른 사람과 이렇게 좀 더 알아볼 수 있는 거, 이제 그럴 수 있다. 내가 영숙 씨 머릿속으로 생각해보면 내가 생각했을 때 옥수는 영수를 좋아해. 하지만 내가 그래도 이건 간접적으로 말을 전달하는 입장이니까 그래도 그냥 이 사람한테 조심 정도 해봐라. 그래도 옥순이랑 데이트 해봐라라는 정도로만 얘기해야지. 이런 걸 구구절절 그럴 거다라고 확신나서 말하진 말아야지. 라고 영숙은 지금 나름대로 선을 지킨 거예요. 근데 광수 씨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날벼락이죠. 이거는 말 그대로 영숙 씨 혼자만의 생각이지. 잘못된 생각이지. 그런데 그 이유가 영숙의 화법과 옥순의 화법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야. 그래서 지금 나름의 영숙은 선을 지켰는데 여기서 끝났고 광수가 가가지고 나중에 이제 데이트 신청하면서 조용히 이제 물어보고 확인하고 그랬으면은 어떻게 보면 해피엔딩으로 갈 수도 있었겠죠. 근데 그렇게 안 됐지. 이 경각심이라는 단어로 인해서 광수가 지금 실은 여기에서는 영숙으로 인해서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거든. 여러모로.
날 가르치듯이 얘기하는 이것도 영숙 씨와 광수 씨가 잘 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야. 광수 씨는 자기를 가르치듯이 얘기하는 사람을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거든요. 상철 씨랑 광수 씨 둘 다 영숙 씨 머릿속에 둘 다 바보 같은 사람들로 지금 찍혀 있거든요. 실제로 바보들은 아니지. 다 똑똑한 분들인데 영숙 씨가 봤을 때 상철은 시키는 것만 하는 사람, 광수는 말귀를 못 알아먹는 사람. 그런데 실은 광수는 누군가가 날 가르치듯이 얘기하는 거 이걸 굉장히 극혐하는 사람이죠. 왜냐면 자기가 실은 더 높은 위치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배려하는 그런 입장이니까. 이제 그래서 어쨌건 다른 사람도 선택할 수 있으니까 살펴봐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는 다 아니까 알지만 말 안 했어. 하지만 여기서 영숙의 머리는 그렇게 해석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언가 움직일 거라. 무슨 말이에요? 가서 옥순이랑 해라. 나 제발. 그렇게 이제 비극이 시작이 됐죠. 하나 드렸어요 이거지. 알고 있지만 대놓고 말할 순 없다. 하지만 힌트를 줬다. 이렇게 지금 불안의 씨앗을 줬죠. 근데 생각보다 광수 씨는 너무 조급했지. 영자랑 이길 때는 옥수님도 광수님 최종 선택한다고 했냐라고 다시 확인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신은 없었거든. 영숙 씨가 생각하기에 옥수는 영수를 좋아하는 거야. 왜냐면 그 얘기를 옆에서 간접적으로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다시 물어보는 거지. 광수는 그렇게 말을 하는데 딱 봐도 아니다. 왜냐면 영숙이 보기에 옥순의 화법을 자기대로 해석하면 영수를 좋아하는 거예요. 옥순님이 경각심을 더 가지고 알아봐야겠다. 옥순 씨는 그 자기가 솔직하게 자기 말을 얘기를 했는데도 그 말을 고지고대로 듣지 않는 건 자기가 말을 고지고대로 하지 않기 때문이야. 그래서 뭐 똑똑하면 데이트권 쓰겠죠. 왜 똑똑하면이야? 이 사람이 지금까지 똑똑하지 않게 행동했거든. 내가 말을 계속 얘기하는데 못 알아먹었거든. 바보 같았거든. 그래서 여러 번 설명했기 때문에 이제라도 똑똑하게 내 말을 알아들으면 데이트권 쓰겠죠야. 근데 실은 더 좋은 안이 있었지. 그냥 솔직하게 나 상철이랑 데이트할래요. 했으면 끝났어. 근데 그 말을 못했기. 나한테 쓰지 말라고 지금 그렇게 말한 거니까. 실은 여러 번 말했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강수를 둔 거죠. 영숙 씨 입장에서는. 영숙 씨는 옥순 씨와 영숙 씨 많은 대화할 거고 뭐 잘 될 가능성 엄청 크다. 서로 마음에 있으니까. 그런데 아니죠. 실은 아니지. 근데 영자 씨도 이제 그게 너무 속상하다 이렇게 하면서 얘기가 흘러가는데 광수가 답답하죠. 영숙 씨는 왜? 내가 보기에 답이 이미 너무 나와 있고 옥순도 다 보여. 영숙이 보기에 옥순이 다 보여. 근데 실제 옥순을 보고 있는 게 아니죠. 내 프레임으로 옥순을 보고 있는 거지. 내 필터로 옥순을 보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옥순이 가진 색깔이 안 보여. 나는 지금 선글라스를 끼고 있지. 나를 바라보는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필터로 옥순을 바라보니 내가 옥순처럼 말하는 나의 마음을 옥순이가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옥순과 영숙은 이 화법의 필터가 너무 달라.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알려면 저 사람이 이래서 저런 화법을 쓰는구나. 이 사람이 이래서 화법을 쓰는구나. 이렇게 시야가 넓어지고 조금 더 시스템적인 관점을 가지면 시스템적인 관점이라는 건 1인칭, 2인칭, 3인칭 그거를 다 아우르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는 솔로를 보는 듯한 이런 관점이지. 그래서 이런 관점을 가지면 옥순 씨를 이해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영숙 씨는 1인칭으로 옥순 씨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영숙 씨는 옥순 씨가 영수를 좋아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여기서 이제 영숙 씨는 광수 씨가 되게 바보 같은 거지. 광수가 답답하고. 왜냐면 광수가 이제 너무 모르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그렇지. 영숙 씨가 여기서 판단한 건 잘못이죠. 근데 이제 영숙 씨 입장에서는 너무 이게 눈에 다 보인다. 왜냐면 영숙 씨는 내가 A라고 말해도 마음속에 B일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A라고 말했을 때 아예 저 사람 마음 B네. 내가 그러니까. 그래서 다 보이네. 근데 지금 영숙 씨가 보는 광수 씨는 어떤 사람이야? 내가 여러 번 말해도 못 알아먹었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광수 씨처럼 눈치 없는 사람이 옥순의 진짜 마음을 알 리가 없지. 내가 이 정도 알려주고 힌트를 줘야 그나마 좀 알겠지. 이런 마음으로 지금 광수 씨한테 힌트를 준 거예요. 아무튼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옥순 씨는 세상 물정 모르는 눈치 없는 광수 씨를 위해서 힌트를 던져준 거야. 세상 일이라는 게 영숙 씨가 악해서 이간질을 하느라고 벌어진 일이 아니라 영숙 씨는 상철과 데이트하고 싶고 눈치 없는 광수에게 힌트를 줘야 광수도 옥순의 마음을 얻을 기회가 있었겠지라고 지금 나름대로 명분을 만든 거예요. 그게 이제 굉장히 재밌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안 될 거리라고 이제 확신하고 있죠. 근데 이 너무 비극이지. 옥순 씨는 정말로 솔직하게 다 말을 했는데 이미 티켓타카가 되고 있는데. 근데 광수 씨가 갔다 왔죠. 옥순 씨랑도 얘기하고 갔다 얘기하고 와가지고 갑자기 이제 영숙님한테 이해가 된다고 하지. 조금 전에 옥순 씨와 대화를 하고 와가지고 나에 대한 그 마음이 오늘까지다. 이것도 실은 왜곡돼 있었죠. 근데 그 부분은 뭐 따로 더 분석하지 않고 전에 했으니까. 근데 오늘까지다. 이걸 언급을 들으니까 지금 벌써 영숙은 이제 신났어. 오늘까지다라고 했죠. 거봐 내 말이 맞죠. 내가 힌트 준 거 답을 얻어왔네요. 그 답이 맞죠. 이렇게 된 거야.
음, 음, 음. 여기서 옥순과 영숙님이 서로 궁금했기 때문에 케미가 폭발할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영숙님은 이제 신났어요. 왜냐면 영숙님 머릿속에 광수가 이제야 내 말귀를 알아들었네. 이제는 좀 불안하니까 이젠 좀 답을 찾기 위해서 옥순한테 이제 직진하겠지라고 마음이 좀 편해지는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주변이 평온하게 사람이 이어지는 것을 영숙 씨는 조금 어색해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것도 실은 영숙 씨가 가진 좀 극복해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영숙 씨는 온전하게 둘이서 서로가 신뢰하고 사랑하는 그 관계가 지금 익숙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언가 마음이 안 맞고 불안한 그 상황이 실은 더 익숙하다 보니까 주변에 더 그런 식으로 해석하려는 시도를 하는 면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고에서 나왔지만 영식 씨한테도 뭐 현숙이가 마지막에 당신 선택할 것 같냐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좀 비슷한 해석이지. 지금 그러면서 이제 옥수님이 한 얘기들이 이제 점점 의심이 확신에 차게 돼버리죠. 아이고 이 사람아, 이 표현도 뭐예요? 내가 그렇게 나한테 슈퍼데이트권 쓰지 말라고 할 때 못 알아듣던 그 광수 씨 이미 찍힌 거예요. 영숙 씨는 한 번 사람에 대한 판단을 하면 그 판단을 잘 바꾸지 않아. 영숙 씨 머릿속에 광수는 말을 아무리 설명해도 잘 모르는 눈치 없는 사람, 돌려 말하면 눈치 없는 사람, 못 알아듣는 눈치 없는 사람, 영숙의 마음도 모르고 그냥 까막눈으로 믿고 있는 사람, 돌려 말하면 하나도 못 알아듣는 사람, 이렇게 지금 해석하고 있단 말이야. 아이고 이 사람, 이렇게 되는 거야. 사람 마음을 그렇게 모르냐 이 사람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옥순이 마음이 딴 데로 가 있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거의 두 사람 사이에서는 기정사실이 됐죠. 근데 이 과정에서 영숙 머릿속에 옥수는 어떤 사람이 됐어? 영숙 머릿속에 옥수는 광수한테 당신밖에 없어요 라고 말했다가 뒤로는 영수를 만나려고 수작을 부리고 있고, 영수를 만나려고 수작을 부리면서도 영자를 안심시키려고 거짓말을 했던 사람으로 영숙 씨 머릿속에는 옥순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이 더 커지고 있죠, 지금. 그래서 이 뒤에서 옥순에게는 사과하기가 싫은 거야. 지금 영숙 씨 머릿속에 옥순은 나쁜 사람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어. 이 상황들을 통해서. 옥순은 이중적인 여자로 해석이 되는 거야. 실제로 옥순 씨는 가장 투명하고 너무 솔직한 사람이었다니까? 너무 좋은 사람인데 지금 여기에서 이런 프로세스들을 주변에서 거치면서 영숙 씨는 커 봐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여기서도 이제 차에서도 계속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확신에 차 있길래 내가 봐도 뻔히 아니고 다른 사람도 아닌 걸 아는데 옥수님은 영수님이랑 대화 많이 하고 싶어 했다. 이게 이제 내 필터지. 영숙님의 필터죠. 영숙님의 필터로 옥수님의 행동을 보는 거지. 옥수님은 전혀 수정까지 그렇게 안 갈 것 같다. 근데 나는 솔로에서 거의 손꼽히는 순애라고 해야 될까요? 한 사람만 보고 있는 경우잖아요, 지금. 그걸 광수님은 철석같이 믿고 있네? 지금 영수님 머릿속에 광수의 캐릭터가 이래. 말귀를 하도 못 알아듣고 계속해서 그냥 자기 생각에 꽂혀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실제 광수와는 조금 다른 해석이긴 한데, 옥수님 아니면 안 되었다, 이거고 그렇기 때문에 괜찮아 라고 약간 자기 방어를 하기 시작하죠. 근데 옥수님으로 할 거랬으면 뭐가 아니야. 너 눈치 없잖아. 옥수는 땀만 푼 거 몰랐잖아. 나니까 겨우 그거 좀 캐치했지. 이 차 안에서의 두 사람은 옥순의 이중적인 행동을 밝혀낸 약간 동시 같은 느낌이 된단 말이에요. 영숙님은 조금 이제 더 신이 났죠. 근데 여기서도 제가 전에 이 장면에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약간 이게 그 목적과 행동이 주객전도가 된 게 있는데, 영숙님은 딱 그 선까지만 해야 돼요. 광수야? 옥순이랑 데이트해라? 딱 그것만 했어야 돼. 그게 목적에 맞는 행동인데, 여기서는 지금 내가 너에게 힌트를 주고 알려주는 그런 대단한 사람, 선생님 같은 존재, 이러면서 자신감과 자존감이 높아지고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멈추지를 못해요, 지금 영숙 씨도. 그래서 지금 쫙 올라가고 있는 거야. 선생님 입장이 되는 거지. 쫙 올라갔어. 나니까 이런 거 다 알지. 나니까 너한테 이렇게 좀 힌트를 주지. 이러면서 지금 자존감이 쫙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뭐 오늘까지 이야기했죠? 다 나의 예측이 다 했지? 난 다 알아. 너처럼 눈치 없는 애는 모르지만 나는 다 알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광수 씨는 맞아 이러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딱 자르죠. 내 말이 다 맞았지? 이러면서 왜? 옆에 영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막 흘러가고 있죠. 그러면서 옥수님도 참 위험한 게 나한테 확신을 줘놓고 바꿨잖아. 그 말은 말 함부로 하면 안 되지. 그러면서 영자님도 당황스러운 입장. 그러니까 지금 영숙 씨가 광수와 얘기를 하면서 영숙 씨 머릿속에 옥수는 정말 이중적인 존재로 남는 거예요. 이 앞에서 광수를 지금 속이고 영자를 흔들고 영수의 마음까지 홀리는, 뒤에서 딴짓하고 있는 완전 천하의 악녀로 지금 영숙 머릿속에는 옥순이 자리 잡고 있다 보니 나중에 영숙에게 그런 공격적인 태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참 여러모로 안타까운 결과물이 되는 거죠. 서로의 화법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서로를 이해하기가 힘들다는 것, 어떻게 보면 두 사람이 이렇게 서로가 오해하게 되는 부분인데,
영숙은 확실하게 옥순을 점점 악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주기엔 아깝고 내가 갖기엔 아니죠. 그걸 한 거다. 그렇게 이제 서로가 이젠 알겠냐.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러면서 광수 어장에 넣어놓고 뒤로는 영재 안심시키고 영수 슬슬 관계 맺어가는 이제 그렇게 영숙 씨는 생각하고 있지. 근데 영숙 씨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건 그렇게 예를 들어 소문 내고 이간질 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여기서는 힌트만 던졌고 광수가 그 부분을 알아온 거지. 지금 영숙 씨가 생각하기엔. 나름 영숙 씨는 옥순에 대해서 그런 걸 알고 있지만 광수에게 직접 말하지 않았지. 이렇게 얘기가 흘러가고 있단 말이죠. 광수 씨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해버리고 있죠. 광수가 사이비 종교에 빠지기 쉬운 타입이냐고? 그거랑은 좀 다를 것 같긴 한데. 좀 조급하고 막 그렇긴 한데 옥수님은 도대체 무서운 분이네? 이러면서. 그러니까 영숙 씨도 같은 이런 생각을 공유해버리기 시작했어. 이렇게 이제 점점 이제 분노가 차고 이렇게 되고 지금 영숙 씨는 이 과정에서 자존감이 올라갔어. 자존감이 오르고 지금 광수 씨는 지금 분노가 오르고. 그래서 영숙 씨는 이렇게 광수에게 내가 이렇게 좀 해줬다. 이 바보 같은 광수, 아유 세상 물정 모르고 사람 마음도 모르고 이런 어리숙한 놈 이렇게 돼서 영숙 씨는 내가 어른의 입장, 다 알고 있는 어른의 입장, 그래서 자존감 쫙 오르고 얘는 아직 세상 물정 모르는 이런 바보 같고 눈치 없는 사람 이렇게 해서 스스로가 이제 쫙 업이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 떨어져 있는 사람은 이렇게 감정에 붙어서 자존감이 움직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존감이 낮고 자신감이 차 있는 상태가 영숙 씨의 보통의 상태가 맞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자존감이 맞아요. 그래서 영숙 씨가 이제 고작 그거 하나로 이러면서 자존감이 평소엔 낮은데 이런 걸로 높인다니까. 그러면서 지금 왜냐면 내가 존재 가치가 높아지거든. 내가 지금 좋은 일을 했거든. 그리고 내가 잘났거든. 자존감은 두 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내가 능력 있는 사람 그리고 내가 좋은 일을 하는 사람. 그거 두 가지가 자존감을 이루는 두 가지 축이거든요. 거기에서 여기서 지금 뭐 했죠? 좋은 일 했잖아. 광수에게 이런 사실을 전달하고 내가 이렇게 세상 물정 다 안 알기 때문에 생각이 어리고 눈치 없는 광수에게 내가 이런 이중적인 옥순의 사실을 알려줬잖아요. 여기서 벌써 두 가지가 찼잖아. 내가 능력이 있잖아. 사람을 간파하는 능력, 옥순을 간파하는 능력, 그리고 광수를 도와준 이 도덕적인 부분.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자존감이 확 올라간다고. 이게 영숙 씨가 자존감을 채운 거야. 영숙 씨가 지금 자존감이 올라간 상태예요. 영숙 씨가 이렇게 지금 올라간 상황이니까 여기서 더 광수가 더 어리숙해 보이는 거야. 나는 쫙 올라간 상태에서 고작 그거 하나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야. 내가 대단하거든 지금 이 상황에서. 그래서 그런 거 하나로 뭔 생활이 그르냐.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지금 순간적으로 대단한 느낌이 들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포시랍네요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죠. 온실 속에 화초시네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포시랍다는 표현 나도 처음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쨌건 그러니까 이런 뜻하고는 실제로는 좀 다르게 썼죠. 그러면서 이 얘기가 나왔을 때 뭐 아이고 산전수전 다 겪건 이러면서 나는 산전수전 다 겪어서 알 거 다 아는 대단한 사람. 그래서 이게 연장선으로 쭉 얘기가 됐는데 이걸 광수 씨가 영숙님에 비하면 나는 산전수전 아니지 이러면서 이 산전수전 얘기가 나오면서 영숙 씨가 방금 쫙 채워줬던 자존감이 쫙 떨어져 버리는 거야 순간적으로. 영숙 씨가 평소에 불안해하던 부분을 건드려버린 거죠. 내가 말한 산전수전은 세상 물정 잘 알고 눈치 빠르고 사람에 대해서 이해가 높아진 대단한 통찰력 있는 그 결과물, 거침을 이겨낸 그런 훈장이라는 면에서 쭉 올라갔다가 여기서 광수 씨가 나는 뭐 산전수전 아니지 영숙님만 산전수전 겪었죠. 약간 이런 식으로 들려버리니까 갑자기 나는 지금 그렇게 산전수전 겪어서 지금 현재 나락인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거야 하면서 여기서 확 떨어져 버리는 거야. 올라갔다 떨어지니까 지금 영숙 씨는 더 타격이 심한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산전수전을 영숙 씨가 먼저 말했죠. 여기에서 이제 아이고 산전수전 다 겪은 이러면서 이제 자기가 이제 표현을 하려고 했던. 그러니까 이제 내가 쓰는 거는 괜찮아도 내가 쓰는 거는 훈장적인 말이어도 다른 사람이 나를 그렇게 산전수전을 다 겪은 나락에 그게 이제 실제로 나락을 말하는 건 아니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영숙 씨는 고통스럽지. 벌써 여기서 이제 건든 거죠. 그래서 충격 먹죠. 그에 비하면 난 아무것도 아니다. 자존감이 올라가는 과정에서는 광수가 좀 뭐 제자까지는 아니고 어쨌든 어린 부분, 내가 잘난 부분, 가르침을 준 부분 그렇게 해서 올라갔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산전수전도 안 겪은 어떻게 보면 좀 온전하다고 해야 될까? 그런 상황. 나는 산전수전 다 겪어서 가치가 떨어진 그렇게 되면서 갑자기 상황이 역전됐다고 느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숙 씨가 더 고통스러워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광수 씨는 근데 여기에서 이 말을 한 게 그렇죠. 내가 지금 이렇게 온실적인 화초처럼 그렇게 살아왔네요. 당신 말이 맞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영숙 씨는 지금 자존감이 순간적으로 확 다시 올랐던 자존감이 확 떨어져 버리니까 지금 벌써 위축돼 버리는 거예요.
산전수전의 의미가 바뀌어버렸지. 산전수전의 의미가 바뀌었다기보다는 그 말의 쓰임이라고 해야 될까? 그치. 광수 씨의 의도는 그러니까 자기를 낮추는 거였어. 그러니까 이제 내가 말할 때는 나의 훈장이라고 할 수 있지만 네가 감히 그걸 말하냐? 약간 이런 느낌. 제가 저번에는 이제 흑인 비하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어떤 장애인이라고 해도 내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좀 상처가 크다면 뭐 어느 부분을 좀 못 쓰는 상황이라면 제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장애가 있지만 뭐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럴 때 다른 사람이 거기 장애가 있네요? 이렇게 말하면 지금 내 장애를 갖고 지금 어떻게 그렇게 말하냐고 순간 말할 수 있지. 그러니까 나는 이걸 갖고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도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이면 조금 더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영숙 씨는 지금 벌써 자기가 자신이 너무 초라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초라해지면은 지금 여러 가지가 연관되어 있는데 상철에 대한 마음이 역시나 포함이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영숙 씨는 이제 여기서부터 다시 또 말이 없죠. 그 랜덤 데이트를 시작해서 광수와 짝이 되는 그때의 마음으로 다시 돌아와 버린 거예요. 거기다가 더하기 지금 상철 보고 싶다. 상철과 잘 돼야 되는데. 근데 지금 여기서 산전수전 얘기 들으면서 나는 가치가 없는 사람이 아닐까? 내가 지금 나락인데. 이런 마음. 근데 실은 영숙은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마음을 외면하려고 더 잘난 사람으로 보여야 되고 더 사랑받는 것을 보려야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더 광수에게 화가 나는 거지. 그리고 여기에서 상철 씨를 만나죠. 반갑다 이러면서 뭐 옷이라도 바꿔줄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얘기를 듣지만 자리로 돌아갈 때 표정은 안 좋지.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지금 다른 사람이 데이트하고 있는 꼴을 보면 커플룩 입어가지고 짜증이 나죠. 이게 우리가 솔로 나라를 계속 보다 보니까 이게 뭐 별일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데 우리가 썸을 타고 있는 사람이 지금 어디 식당에 갔는데 딴 여자랑 지금 커플룩 입고 앉아있다고 생각하면 거기서 속 허파 뒤집어지죠. 근데 물론 이게 그 솔로 나라라는 걸 아니까 그거를 뭐 티를 안 내지만 지금 여기서는 영숙 씨한테는 엄청 타격이었을 거라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우리 애기 어디 갔냐고 찾는데 거기서 이 사람이 타준 커피로 사람들한테도 자랑하듯이 이렇게 마시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지금 딴 여자랑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영숙 씨 입장에서는 여러모로 지금 마음속에서 천불이 나죠. 근데 이거의 모든 원인은 누가 제공했어? PD가 제공했죠. 하지만 이 모든 원인은 광수가 제공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광수한테 모든 화살이 가는 거지. 광수도 나쁜 의도가 없었고 여기서 지금 이번 회차가 뭐가 이제 우리가 이걸 가지고 교훈을 삼아야 되냐면 영숙 씨, 광수 씨, 뭐 옥순 씨 다 악의를 가진 사람이 없어요. 악의를 갖고 행동하지 않았어. 다 각자의 여기서도 영숙 씨조차도 선을 나름 지켰어. 옥순이 영수 좋아해라고 말하지 않았거든. 가서 알아보세요라고 했을 뿐이거든. 옥순은 정말로 다 진실되게 얘기했지. 광수도 나름 영숙 씨에게 조심한다고 여러모로 애썼어. 자기가 알코올 중독 이겨낸 얘기 하려고 막 그랬고. 이분들이 선의를 갖고 했으니까 잘했다는 뜻 아니에요. 그 선의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걸 보고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야. 왜냐면 우리가 선의를 갖고 행동하잖아요. 악의를 갖고 행동하지 않잖아. 그런데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지. 이건 진짜 우리도 어느 순간에서 이런 실수를 벌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철 씨가 힐끗 보죠. 이렇게 힐끗 보는 게 상철 씨 입장에서는 정말로 큰 관심의 표현이야. 왜냐면 각자 다른 데이트를 하고 있죠. 그리고 각자의 영역이야. 내 앞에는 나와 시간을 보내야 되는 사람이 있어. 이렇게 완전히 지금 분리된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상철 씨가 여기를 쳐다보는 건 상철 씨 입장에서는 큰 관심의 표현이에요. 영숙 씨 입장에서는 정말 무관심한 거지. 지금 저 사람은 나한테. 한번 쳐다보고 만원이라고 했지만 저렇게 쳐다본 것도 실은 왜냐면 내가 데이트를 해야 되는 내가 나와 시간을 쓰기로 약속한 그 사람이 앞에 있는데 다른 사람을 보는 거? 그거는 문제가 있단 말이야. 지금 여기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정숙 씨가 미국 얘기를 해. 미국 진짜 가보고 싶었는데 영어 공부 진짜 열심히 했다. 이게 지금 날아와서 영숙한테 꽂히고 있지 지금. 그런 상황이죠. 여기서 지금 정숙 씨의 미국 가보고 싶다. 영어 공부 진짜 열심히 했다. 이런 말들이 영숙 씨 입장에서는 지금 내 자리를 뺏기고 있다는 불안이 들 거라고. 영어권 국가를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속상하다. 그래서 상철 씨가 미국이 괜찮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영숙 씨가 이제 뭐 피식 웃으면서 혼자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불안을 이겨내기 위한 태도겠죠. 그쵸? 저도 들렸을 것 같아요. 왜냐면 신경이 다 그쪽으로 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광수 씨는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이러면서 또 광수 씨랑 또 트러블이 시작되죠. 근데 이제 막상 일어날 때는 이제 딴 생각에 빠져가지고 못 봤어요. 여기서는 이제 포장 기다리고 있는 동안 영숙 씨가 이제 그때 이제 간 거를 딱 봐요. 그러니까 영숙 씨가 고개를 숙이고 어떤 좀 표정, 그러니까 대화도 좀 멈춰 있고
좀 이런 상황에서 문제가 있다는 거를 살짝 티냈거든. 그런데 상철 씨는 오히려 이 두 사람의 공간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이 자리를 피해 줬어. 그래서 이제 영숙 씨는 또 시무룩해지죠. 그렇게 해서 광수 씨는 근데 여기서 기분이 안 좋아요? 라고 묻는데 지금 영숙 씨 입장에서는 광수 씨가 어떤 존재예요? 어떻게 지금 딱 머리에 꽂혀 있어? 광수는 말귀를 못 알아듣는 눈치 없는 사람이잖아. 그래서 눈치 없는 사람으로 꽂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의 이런 말도 야 이것도 몰라? 내가 지금 이렇게까지 티냈는데 역시나 눈치 없네? 원래 이 사람을 규정했던 첫인상을 더 확실하게 근거를 주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광수 씨가 상철님, 나 둘 다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광수 씨죠라고 하지 않았어. 솔직히 상철 씨가 여기 와서 잘못한 게 있나? 거의 없다고 볼 수도 있죠. 한편은 없다고 볼 수도 있겠지. 그런데 없다고 볼 수도 있지만 상철 씨와 광수 씨를 동시에 언급하고 둘 다라고 한 건 그만큼 영숙 씨가 상철 씨에 대한 기대값이 높아했단 얘기지. 상철 씨가 나를 좀 더 배려해주고 그리고 나한테 돌아봐주고 얘기도 해주길 바라는, 그리고 내가 마음속에 상철이 가득한 것만큼 저 사람도 그러길 바라는. 근데 실제로 상철 마음에도 영숙이 가득해. 다만 이것도 표현 방법이 다를 뿐이야. 영숙의 표현 방법과 상철의 표현 방법은 달라. 영숙이 옥순을 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도 영숙의 표현 방법과 옥순의 표현 방법이 다르단 말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일이 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둘 다 문제 있다. 왜? 광수는 눈치가 없지. 상철도 눈치가 없어요. 지금 영숙이 생각했을 때는 좀 내가 이렇게 시무룩하고 이렇게 있으면 와가지고 왜 그러냐 얘기도 하고 좀 다독이고 좀 그러길 바라는데 안 그래. 상철은 그럴 수 없지. 이거는 제가 지난번 분석에서 많이 했던 얘기 부분이죠. 오늘은 지금 좀 다른 부분에 있어서 디테일한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근데 좀 너무하다는 생각 안 드냐. 뭐, 그러면서 여기 상철님 얘기를 계속 하죠. 이 한마디 안 해준 거. 밥 맛있게 먹고 와요. 그러니까 뭐든지 저 사람의 한마디가 지금 목마른 거야. 영숙 씨는 이 말을 한 거는 상철의 관심이 목말라. 왜냐면 지금 상철의 관심을 통해서 행복했거든. 그래서 지금 이게 더 절실한 이유는 지금 자존감이 올라갔다가 훅 떨어져가지고 상처를 받은 상황. 이렇게 훅 떨어진 상황에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티를 더 내주고 그걸 통해서 마음이 좀 다시 자존감이 또 올라가면 실은 광수 씨한테 공격적으로 나가는 게 덜 했겠죠. 근데 자존감이 떨어진 상태에서 지금 정숙이 내 자리를 차지할 것 같다는 불안? 근데 그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상철이 나를 외면하는 그런 거. 그래서 내가 저 사람에게 바라는 이런 것도 채워지지 않으니까 자존감이 떨어진 상태. 거기서 그냥 지금 마음이 무너져 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나는 그분이 아니라 함부로 말할 수 없고 전형적인 T들의 반응이죠. 근데 이제 영숙 씨는 그냥 상철의 그런 스트로크가 뭔가 이런 반응이 필요했으니까. 그래서 내가 남자였으면 그랬다. 영숙 입장에서 남자잖아요, 상철이. 이성적인 존재잖아. 그러니까 이성적인 존재가 나에게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되게 여기서도 또 얘기를 하죠, 광수 씨가. 강렬하게 들었다. 근데 왜냐면 앞에서의 그런 이야기에서 광수 씨의 머릿속은 온실 속의 화초가 나쁜 거? 산전수전이 좋은 거, 이쪽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옥순 씨는 지금 그 반대로 지금 전환된 상태죠. 그 얘기 하지 말라. 그래서 차에서도 그랬고 좀 그랬다. 휴지를 건넬 때 뭐 안 울 거라고는 했지만 나중에 울었죠. 그래서 어쨌건 다 겪었다. 근데 광수 씨는 지금 그게 스위치된 거를 못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황스럽죠, 지금.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겠다. 다른 사람은 상철. 그렇게 생각해서 내 가치가 떨어졌고 내 떨어진 가치 때문에 상철이 나를 외면하고 있다라고 지금 막 왜곡해서 혼자서 피해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런 생각을 막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얼마나 우스울까. 이건 광수만을 향한 게 아니지. 상철까지도 향한 말이죠. 상철이 너무 좋은데 상철이 나를 외면하니까 저 사람이 미운 거야.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흘러가고 있죠. 생각이. 근데 광수는 다시 또 T의 반응. 사람들은 이렇게 남의 말 관심 없다. 가식거리다. 그런데 이렇게 관심 없다는 거는 영숙 씨가 원하는 요지가 아니지. 영숙 씨는 지금 내 이 떨어진 자존감이 문제지. 어떤 면에서는 그냥 사과를 받고 싶은 마음도 있어. 근데 사과를 했을 때 영숙 씨는 그 사과가 굉장히 또 불쾌하긴 할 거야. 그때 또 상철 씨가 돌아왔지만 어쨌건 상철 씨는 또 금방 가요. 여기서는 영숙 씨가 이제 차에서 그 얘기 듣고도 기분 좋지 않았다. 그리고 근데 여기서는 이제 포시랍다. 이건 전 라이브에서 다 분석을 했으니까 좀 넘어갈게요. 영숙 씨가 눈물을 흘려도 상철 씨는 돌아보지 않고 떠납니다. 그래서 지금 영숙 씨는 뭐 그런 얘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라고 하지만 뭐 이건 좀 광수 씨 입장에서 좀 억울한 면은 있지. 너무 구질구질하고 진짜 비참하고 여기서는 앞에 있으면서도 돌아보지 않는 상철 때문에 더 비참하지 지금.
그래서 어쨌건 아까 그랬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도 그렇다. 지금 이 순간 그런 이유는 지금 상철이 크게 한몫하고 있는 상황이죠. 영숙은 짜증나서 빨리 택시 타고 가려고 화내는 연기. 화내는 연기를 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진짜로 화가 났고 그 마음 한구석에서는 상철을 따라가고 싶다는 마음 때문에 더 이 화를 복돋은 거지. 이 화의 명분이 생겨버린 거지. 그러니까 광수가 나에게 무례했다라는 거는 내가 빨리 숙소로 돌아가야 된다는 명분이 됐고, 내가 숙소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그 무의식에는 상철을 따라가고 싶다는 마음이 영향을 많이 미쳤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뭐 그럴 것 같습니다. 그건 영숙 씨는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이제 감정이 더 격해지죠. 하지만 상철은 돌아보지 않고 갑니다. 조용히 자리를 떠나요. 그리고 음식이 나왔어요. 광수 씨는 이제 또 친절하게 잘 먹어보라고 하고 잘 들어갈 거예요, 먹어요라고 하는데 잘 안 들어갔죠, 결과로. 그러니까 영숙 씨가 아까도 이제 여기 채팅창에서 인스타의 연기라고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 솔로 나라의 특성상 현실에 나와는 다른 표현들이 더 많이 나왔다. 그래서 지금 내가 봐도 저게 나 자체를 보여주는 것 같진 않다. 그런 뜻으로 연기다라고 말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는 조금 몰입을 했으니까, 이 상황에 몰입을 했으니까 이제 지금 지나놓고 보면 연기 같을 수는 있겠지만, 저게 이제 저 상황에서는 또 영숙 씨가 선택한 행동이긴 하겠죠. 그래서 이제 광수 씨가 소심해졌어. 나 얘기해도 돼요? 그래서 뭐 광수 씨가 술 안 마시는 얘기가 나오면서 광수 씨는 자기도 이제 힘들었던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알코올 중독인 줄 알았다. 그러니까 거의 중독 정도 수준에서 벗어난 거지. 그래서 그게 그 느낌이 느끼고 싶어서 술 생각이 나죠. 그걸 이제 벗어나야지. 이거 듣고 싶었는데 여기서 이제 영숙 씨가 머릿속엔 상처만 가득하다 보니까 이 맥락을 놓치는 거야. 여기서 맥락은 광수 씨가 나의 힘든 일이 이런 게 있었어요라는 말을 하는 시점이었는데 맥락이 안 들리지. 머릿속에는 지금 복잡하거든. 막 분노, 불안, 슬픔, 그리고 혼자 떠나간 상철에 대한 외로움, 막 이런 것들, 그리고 나한테 말 한마디 안 했던 상철에 대한 미움, 상철이 보고 싶음, 막 이런 것들이 다 섞여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복잡한 상황이니까 광수가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해도 이런 게 잘 안 들려. 그냥 술을 줄였구나 정도로밖에 생각이 안. 눈이 이렇게 살짝 시선이 떨어지는 거는 지금 보통 내면의 대화 아니면 어떤 체감에 대한 간격일 때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이제 눈이 올라갈 때는 시각적인 정보를 되새기거나 상상할 때라고 하잖아요. 근데 떨어질 때는 자기 내면적인 얘기 아니면 어떤 체감을 되살길 때인데 지금은 떨어졌어요. 지금은 이 자기 내면의 대화라는 거야. 결국 머릿속이 복잡해진다는 얘기지. 물론 이거를 100%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그렇게 되니까 지금 여기에서 실은 광수 씨 얘기가 반도 안 들리는 상황일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물론 영숙님만큼의 파란만장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광수 씨 말에 쭉 흘러가듯이 다 들었으면 광수가 지금 자기 힘든 얘기를 꺼내려는구나를 알고 이 느낌표가 안 붙었을 수도 있어. 근데 지금 영숙은 고개 숙이고 내가 지금 산전수전 다 겪은 여자라 지금 상철이 나를 무시하고 떠나갔나? 지금 광수 얘 왜 자꾸 나한테 슈퍼데이트 하자 그러지? 그런데 영숙 씨 파란만장한 사람 들으니까 여기서 벌써 느낌표 떠버리는 거야. 단어가 들리니까. 그러니까 지금 영숙 씨가 더 빡쳐버리는 거지. 근데 그 이유는 영숙 씨가 자기 내면의 대화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광수 씨는 산전수전이라는 단어를 싫어하는구나. 그래서 파란만장으로 바꿔야지 라고 생각한 건데, 파란만장도 이제 한 묶음이니까. 여기서는 지금 광수 씨는 나도 그렇게 좀 힘든 상황이 있었고 그 얘기도 좀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로 힘들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흑인들한테 흑인 비하 발언을 했다가 흑인들이 지금 총 꺼내낼 때 잠깐 나도 실은 흑인이야 라고 지금 얘기를 하려고 딱 하는 상황인데 거기서 이미 총 방아쇠 당겨버리는 거지.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상황이. 그러니까 이제 지금 영숙 씨는 꼭 그렇게 얘기를 해야겠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그래서 영숙님만큼 파란만장한 삶은 아니었지만 이런 말을, 이것만 지금 꽂힌 거야. 앞에 맥락을 지금 놓쳤어, 영숙 씨가. 그러니까 이제 영숙 씨가 이제 왜 그러냐라고 이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이제 머릿속에 이제 상철이 더 밉고 더 보고 싶지. 왜냐면 상철은 나를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믿음도 있거든. 영숙 씨 입장에서 지금 광수 씨랑 싸웠을 때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정말 무의식 차원에서 일일 수도 있어요. 일단 광수가 나에게 하지 말라는 걸 무례하게 3번이나 했다, 이것도 있어요. 또 하나는 광수와 관계가 틀어짐으로써 광수와 슈퍼데이트권을 쓸 수 있을 가능성이 사라져. 그리고 여기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상처를 조금이라도 빨리 볼 수 있게 되지. 그러면서 이런 분노가 더 활활 타오르게 되는 연료가 됐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철이 보고 싶고 광수랑 슈퍼데이트를 안 하기 위해서 화를 낸 건 아닌데 이 화가 더
불타오르는 거는 이 화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게 이제 하지만 이제 광수 씨는 뭐 그런 걸 안 하. 지금 이제 마음이 불편하죠. 조심한다고 한 건데. 그렇게 이제 지금 영숙 씨의 그런 마음 때문에 영숙 씨는 이제 광수 씨가 더 용납이 안 되지. 그리고 광수는 가해자고 나는 피해자인데 네가 왜 울어? 이렇게 되면서 이건 마치 악어의 눈물로 느껴지는 거야. 나를 실컷 때려놓고 울고 있는 거지. 지금 영숙 씨가 느끼기엔. 그런데 광수 씨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답답하고 자기 연민에 광수 씨도 있거든. 힘든 상황이니까. 힘든 상황을 겪었으니까. 근데 영숙 씨는 지금 그런 맥락 놓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감히 네가 나를 이렇게 때려놓고 네가 울어? 지금 네가 왜 울어? 이렇게 되는 거니까 더 화가 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더 이제 화가 나버리는 거지. 왜 우냐. 근데 광수 씨는 여기서는 영숙 씨의 이런 태도가 좀 기준이 너무 이중잣대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너의 슬픔만 슬픔이냐? 내 슬픔은 들어주지도 않고 나는 울지도 못하냐? 이래서 여기서 대답해요? 이거에서 내 눈물이 났는데 설명해줘야 돼요? 실은 설명을 하려다가 자기의 어떤 불행에 대해서 설명하려다가 가로막혔거든. 그러니까 지금 광수 씨 입장에서는 지금 이게 일종의 화의 표현이지. 공격적으로 말을 하긴 했죠. 그러니까 왜냐면 광수 씨도 억울하거든. 근데 이렇게 또 화를 내니까 영숙 씨는 찌르냐 이렇게 나오는 거야. 찌르냐는 표현은 처음 썼지만 과거에서부터 계속 광수는 방해꾼이었고 나를 찔러왔어. 그러니까 이 표현을 여기서 쓸 수 있는 거지. 그렇게 이제 여기에서는 뭐 이 부분은 또 전에서 했으니까 찔러도 다른 걸로 찌르던지 사람 상처를 찌르냐. 근데 광수 씨가 또 이제 순간 아차하고 다시 이제 미안하다고 하죠. 지금 세 번째다. 근데 이제 안 한다고 하죠. 영숙 씨가 남성 출연자들 다 그렇게 생각하겠다 해도 상철도 마음이 이럴까봐라는 불안 그런 게 있죠. 그래서 다 겪고 이혼한 갔다 바란다 이러면서 당장 숙소로 가고 싶다. 숙소에는 상철이 있죠. 같이 가기 싫다. 나는 혼자 상철과 가고 싶다. 상철에게로 달려가고 싶다. 그런 거지. 그렇게 이제 영숙 씨가 일어나고 돌아갑니다. 같이 안 가도 되니까 같이 얘기를 하자. 그러니까 지금 영숙의 머릿속은 지금 그 마음이 가장 크잖아요. 상철에게 버려질지 모른다는 불안이 있잖아요. 근데 영숙 씨는 그런 걸 인정할 수 없지. 나는 아니어도 상철이 나 좋다고 매달리는 그 상황이 굉장히 원하는 상황이지. 이제 현실적으로는 그거에 가까운 태도를 보여주고 있죠, 상철이. 그러다 보니까 영숙 씨는 상철을 통해서 얻는 게 많지, 정서적으로. 그런데 지금 실제 영숙 씨 마음은 상철을 많이 좋아하고 상철에게 의지하고 있는 상황이죠. 왜냐면 이렇게 내가 불안하고 혼자라는 생각 그리고 사랑받지 못한다는 생각을 상철 씨는 깨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대화도 안 해도 되고 터치 안 할 테니까 하지만 뭐 영숙 씨는 이미 가기로 마음먹었어. 광수는 내 마음속에 자존감을 낮춰버리는 그런 게 됐지. 그래서 내 마음의 위안은 상철. 그래서 빨리 상철로한테 가야 돼 지금. 그리고 여기서 이제 영숙 씨의 눈물이 나옵니다. 이게 전에 제가 라이브 할 때 그때 막 시간이 없고 막 이래가지고 사실 얘기하지 말라 그래서 안 했는데 이게 이제 희극지왕에서도 이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물론 거기서는 이제 장백지기도 하고 거기서 이제 설정은 그거예요. 그 여주인공하고 남주인공이 이제 같이 하룻밤을 보내고 그 여주인공이 이렇게 이제 술집에서 일을 하는 분이다 보니까 남자 주인공이 주성치가 거기에서 이제 이 사람이 나랑 하룻밤을 보냈으니까 뭔가 해줘야 되는 줄 알고 전화를 해요, 친구한테. 그래서 내가 지금 너무나 아름다운 하지만 이렇게 좀 직업을 이렇게 가진 분하고 잠을 잤다.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걔가 돈 주라고 그러는 거야. 돈 줘. 너무 이쁜데 얼마 줘야 돼? 굉장히 큰 돈을 말해요. 그래서 자기가 있는 돈이랑 막 시계까지 다 풀러가지고 그 사람이 자고 있는 옆에다가 머리맡에다 놔요. 그러니까 장백지가 그걸 보고 내가 이 사람을 그래도 사랑해서 했는데 이게 지금 나는 다시 이 사람한테도 똑같은 취급을 받고 있는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취급을 받고 정말 쿨한 표정으로 옷을 딱 입고 사장님 고맙습니다 하고 일어나요. 그리고 딱 나오는데 주성치가 달려나와서 내가 먹여 살릴 테니까 나랑 살죠? 이렇게 하면서 쿨한 척해. 그런데 거기서 장백지가 아유 웃기시네 이러면 또 가. 주성치가 또 따라 나와서 아유 내가 먹여 살린다니까? 그러니까 또 가. 그 쿨하게 됐어요. 아유 뭐 웃기는 소리 하네. 꺼져요. 해놓고 차에 타고 택시 타고 가면서 이렇게 울거든요. 근데 이제 그 장면이 왜 내가 이 맥락을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이 드냐면 지금 그 희극지왕에서의 방금 말했던 그 장면에서의 그거는 그치 엄청 상처지. 그러니까 거기에서 내가 진짜로 이 사람을 좋아하고 마음이 갔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런 취급을 받는구나. 내가 아무리 이 사람을 사랑해도 그 사람 머릿속에는 나는 이런 취급밖에 못 받는 사람이구나. 내 인생이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내가 이런 삶을 살지 않았다면 그 사람이 나를 예를 들어서 먹여 살린다는 그 표현에 나는 웃으면서 그래라고 말하거나 뭔가 그렇게 사랑이 시작됐을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쿨한 척하고 이렇게 택시에 타고 가야 되는 내 신세가 얼마나 한탄스러웠겠냐는 거죠. 그래서 이 장면에서 그
근데 내가 되게 좋아하는 장면이에요. 그 장면이. 그 장면을 왜 좋아하냐면 거기 배경음악이 그 장면에서 굉장히 리드미컬하거든요. 그리고 그 여주인공이 장백지가 거의 데뷔작이었는데 그 얼굴을 여배우가 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로 막 일그러뜨리면서 울어요. 그 장면이 되게 좀 많이 남았었거든요. 영숙을 미워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영숙의 마음이, 그러니까 자기 인생이 너무 한탄스러운 거야. 내가 인생이, 어쩌다 내 인생이 이렇게 나락으로 왔지? 내가 왜 어쩌다 이렇게 산전수전 다 겪은 여자가 됐지? 이런 취급을 왜 내가 받고 있는 거지?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는데, 나도 한때는 사랑하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인기도 있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쩌다 내 인생이 그렇게 됐지? 그 맥락에서 그 부분이 겹쳐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쉴드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 마음의 맥락이 이어진다는 거지. 희극조항 보세요. 희극조항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예요. 그래서 이게 그 영숙 씨가 이 차를 타고 자기 인생이 되게 한스럽고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장면이 이제 그 노래가 난 떠오르더라고. 그래서 이혼 사유를 오픈했음에도 산전수전 파란만장 이런 얘기가 돌아오니까. 근데 이제 이런 비참함을 이겨내려면 자기가 어떻게 보면 상처인 부분을 자꾸 드러내버리는 게 실은 도움이 돼요. 자기가 이제 상처인 부분을 드러내고 그리고 그런 부분을 사람들이 얘기를 할 때 단단하게 반응을 하면 할수록 더 강해질 수 있죠. 저라고 파란만장하게 뭐 이런 거 겪고 싶었겠습니까? 그렇죠. 뭐 이런 뭐 누가 겪고 싶었겠어. 근데 이제 광수는 그렇게 뜻을 쓴 건 아니다. 그리고 광수의 사과를 받지 않죠. 그냥 부르지도 마라 이렇게 하면서 여기서는 뭐 딱 선을 긋고 광수와 얘기를 하고 싶지 않지. 빨리 이제 상처를 찾아야 되니까. 슬프게 울고 이렇게 좀 비참한 상황. 그리고 옥순이 걱정을 하러 왔어요. 근데 옥순은 순수한 의미로 걱정을 하러 왔거든요. 근데 이런 호의가 완전히 호의로 느껴지지는 않겠지. 영숙 씨가 옥순 씨한테는 얘기를 안 해. 물론 이때는 기분이 안 좋은 상황이기도 하지만 옥순에게는 얘기하고 싶지 않거든. 그리고 여기서 이 표현도 이제 벽에다 말하는 것 같다.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좀 빨리 넘어갔거든요. 지난 라이브를 할 때. 이 막판이어가지고 조금 제가 지쳐가지고 좀 빨리 넘어갔는데 여기도 생각을 해보면 지금 영숙 머릿속에는 옥수는 자기처럼 겉으로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거를 직접적으로 티내지 않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간접적으로 표현을 하니까 그냥 그랬어. 내가 예를 들어 상철과 놀고 왔는 게 그냥 그랬어 라고 나라고 말했으면 저게 그냥 남들에게 좀 세 보이려는 표현일 뿐이라고 지금 머릿속에 생각하는 거지. 영숙 씨는 에이 내가 네 맘 다 아는데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옥수는 진짜 그냥 그랬지. 그래서 이제 영숙은 아니야 둘은 딱 맞아. 이게 지금 자기와 상처를 얘기하는 거기도 하잖아요. 우리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옥수는 여기 나는 솔로 나와가지고 자기 마음을 다 솔직하게 다 얘기했거든요. 중간에 영자를 조금 자비 없이 대한 건 있지만 그런 것들은 일종의 수동 공격의 일환이었고 어쨌건 거짓되게 말하진 않았어. 그리고 너무 이렇게 사회성 없이 중간중간 말을 이렇게 섣불리 전달한 건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옥순 씨가 잘못된 그런 얘기를 하진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영숙이 보기에 옥순의 이 표현은 영수를 좋아할 때 표현이야. 여기서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여기에 옥순 씨가 아니라 영숙 씨가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도 영숙 씨가 있다고 생각하면 물론 얼굴이 달라야겠지만 여기서 나 오늘 데이트 그냥 그랬어. 그러면 에이 너네 딱 맞아. 그러면 속으로 웃지. 내가 그냥 그랬다고 해도 너네 딱 맞아 이 말을 들으면 예를 들어서 영숙 씨가 상철 씨랑 데이트를 하고 왔는데 아유 그 사람 너무 AI 같고 운전하는데 졸고 그랬는데 어쨌건 와가지고 막 다정하게 해서 어쨌든 마음속에서 상철이가 좋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그랬어. 이랬을 때 영숙의 마음을 알고 아유 무슨 소리야 너네들이 딱 맞아 이러면 속으로 좋아하지. 그래서 영숙 씨가 이 말은 옥순 씨가 이 말 듣고 좋아할 줄 알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영숙 씨 옆에 가 있어요. 여기 이쪽을 영숙 씨로 치환하면 에이 너 상철이랑 잘 맞아. 그러니까 빨리 상철 씨 옆에 가 있어요. 그러면 말이 통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영숙 씨가 이게 비꼰 게 아니에요. 비꼰 거 아니야. 근데 옥순 씨 입장에서는 이게 황당하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왜 나오는 거야? 근데 여기서는 영숙 씨는 좋잖아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자기의 필터로 보고 있기 때문이야. 여기 이게 영숙 씨라고 생각하면 이 지금 영숙 씨의 말들이 상대를 배려하는 말이 되잖아요. 비주얼은 영수 옥순 조합이 어울리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오해를 하는데 사람의 매력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 그 사람의 그 외모나 그런 걸로만 되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촉이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어지는 거죠. 영숙님은 나와 비슷한 화법을 쓰거나 나랑 비슷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되게 잘 꿰뚫어 볼 수도 있겠지. 그런데 여기서 나와 이렇게 전혀 다른 표현 방법을 쓰는 사람의 마음은 전혀 못 읽는 거지. 완전히 이제 똥촉이 돼버리는 거죠. 다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영숙 씨는 진짜로 옥순을 다 안다고 생각하고 말하고 있는 거야. 옥순을 다 알기 때문에 내가 네 맘 다 아는데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는 거지.
아까 광수는 거봐 내가 옥순 맘 다 알잖아 내 말이 맞잖아 해서 광수 씨가 네 말 다 맞네요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고 왔잖아요. 여기서도 그 부분은 여전히 지금 자존감이 올라가 있는 상태. 그 자신감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자신감이지. 옥순 씨는 아닌데 나 지금 여기서 좀 쉴 건데 그러면서 옥순 씨가 여기서 지금 살짝 위화감을 느꼈어. 얘 왜 이래? 이러면서. 근데 여기서도 실은 정숙 씨였다면 웃으면서 이런 부분을 교정해 줬을 수도 있어. 근데 옥순 씨는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을 굳이 교정하진 않아요. 그냥 불편함만 생각했어. 옥순 씨가 지금 살짝 눈에서 레이저가 날랑말랑하지. 영숙 씨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옥순에 대해서 나는 너를 다 꿰뚫어 왔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꿰뚫어 본 게 아니라 완전히 옥순은 여기 있고 여기 전혀 다른 옥순을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을 해석하고 있지. 옥순은 지금 굉장히 황당한 상황이 됐죠. 그래서 얘가 지금 뭘 오해해도 단단히 오해하고 있구나. 아니면 지금 중간에서 말을 이상하게 전달하고 나에 대해서 잘못된 사고를 가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영숙은 지금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고 있지만 영숙 머릿속에 옥순은 으로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서 지금 옥순에 대한 편견이 지금 잡혀 있어요. 옥순은 얘 지금 뭔가 지금 이상한데? 위화감 생겼어요. 얘 지금 중간에서 말 잘못 전달하고 있는데 얘 지금 나 좀 우습게 보는데? 그래서 지금 둘이서 경계심이 슬슬 생겨나기 시작했어. 그래서 옥순 씨가 일단 여기서는 한 발 물러섭니다. 그래서 그냥 무슨 속상한 일이 있었을까. 옥순 씨가 그래서 영숙 씨에게 조금 더 강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뒤에서. 그리고 영숙 씨는 여기서 창밖 바라보죠. 상철 씨. 상철 씨가 빨리 대화 끝내고 상철이 나한테 와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지. 여기에 이제 숙소로 온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상철이 보고 싶어서 상철 곁으로 오고 싶어서 상철이 옆에 있을 때는 마음이 안정되거든. 그렇게 돼서 이제 여기서 이제 기다리고 있죠. 좋단다. 이거 남자들은 안 돼라고 하지만 실은 이거를 뭐 대놓고 보면서 엿보는 것도 아니지. 대놓고 보면서 좋은 건 자신이거든. 그거를 지금 상철 씨가 좋단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말하고 있죠. 광수 씨가 와가지고 표정이 중립이었는데 표정이 안 좋다고 해석하지. 왜냐면 내가 마음이 안 좋으니까. 여기서도 지금 내가 지금 상철이 그래도 오니까 반가워. 좋아. 그러니까 자세히 좋단다 이렇게 하지. 침대 밟는 거 너무 빡친다고요? 그렇게 이제 계속 보고 있지만 뭐. 근데 없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상철 씨가 올 차례지. 바로 제자리로 와서. 여기서도 숙소에 와서 가장 상철이 보고 싶었던 사람이 영숙은 상철이 가장 너무 보고 싶었던 거예요. 감정의 쓰레기통을 기다리는 것 같았어요? 아니야. 그런 관점은 아니야. 이게 영숙 씨가 물론 이겨내야 되는 부분이긴 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랑 사귈 때 예를 들어서 남자친구랑 뭐 여자친구도 마찬가지고 뭐 성별을 떠나서 내 애인이 나한테 연락을 잘 안 해. 그러다가 어느 날 뭐 연락을 내가 많이 해라 해도 안 했어요. 연락을 해라 해도 안 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연락을 더 오랜만인데 줬어. 되게 짧은 주기에. 그럼 뭐라 그래? 왜? 죽은 줄 알고 전화했어? 그러잖아요. 내가 가끔 쓰는 인용하는 문구인데 그렇게 이제 쏴댄단 말이에요. 혼낸단 말이야 상대를.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상대 입장에서는 전화하기가 더 싫어져. 전화를 했을 때는 보상을 줘야 돼. 근데 실은 영숙 씨는 자기 자신도 자기의 마음도 이렇게 반대로 표현하지만 상대한테도 보상을 줄 시점과 상대한테 채찍을 줄 시점을 바꾼단 말이지. 그게 상대가 자꾸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도 상철이 왔을 때 처음엔 좀 툭툭대도 이게 나 그래도 막상 이렇게 딴 사람이랑 데이트해보고 하니까 당신 보고 싶더라. 그래도 왜 아까 그렇게 갔어? 나 진짜 거기서 한마디라도 해주길 바랬는데 이런 것들로 좀 보상을 줘야 돼. 그게 영숙 씨가 주변의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영숙 씨는 실은 거기서 비꼬아버리잖아. 계속해서 그렇게 말하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점점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 버리지. 그러니까 이 사람을 움직이는 방법은 심플해요. 상대가 원하는 걸 주면 돼. 그리고 내 말을 들으면 원하는 거를 더 줄 거라고 기대하게 만드는 거야.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영숙님이 조금 더 훈련이 필요하겠죠. 근데 이거는 영숙님만의 문제가 아닐걸? 그래 정숙님이 이제 와서 바로 상철님이 너랑 너무 대화하고 싶다고. 정숙님은 이걸 알고 있죠. 그래서 바로 옷 갈아입고 오기로 했다고. 의미 없다 어차피를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너무나 의미 있다. 상철을 위해서 나는 왔다. 내가 기다린 만큼 이 사람이 빨리 와주길 바란다. 라는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의미 없다 어차피 이 말이랑 아까 옥순 씨가 뭐라고 했어요? 그냥 그랬어 이거랑 의미 없다 어차피랑 같은 맥락의 말이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영숙 씨는 의미 없다 어차피에는 상철이 빨리 와라잖아. 그러니까 옥순이가 그냥 그랬어 이 말은 너무 좋았어. 또 하고 또 만나고 싶어. 그 말로 해석을 하는 거지. 그게 이제 옥순 씨를 오해하게 되는 결과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정숙 씨는 알면서도 해봐라고 하죠. 뻔히 알죠. 이렇게 화장을 고치고 이러는 거 보면. 그래서 이제 나는 미국 안 간다.
그걸로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약자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겠다라는 자기 최면이잖아. 미국에 가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그 마음을 드러냈을 때 상철밖에 없잖아요. 상철에게 의지하는 걸 드러내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미국 안 간다. 그리고 이걸 해야 내가 상철과 관계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한국에 산다. 그렇게 이제 지 혼자 미국 가라고 해라. 그래도 어쨌건 정숙 씨가 중재를 또 잘 해가지고 그렇게 상철 씨가 옵니다. 광수 씨와의 일을 듣고 상철 씨도 그 T의 전형적인 반응을 하고 있죠. 사실을 말하고 있어. 그냥 아무 뜻 없이 한 거다. 근데 여기서 지금 영숙 씨는 상철 씨가 오기를 바랬잖아요. 그리고 와서 자기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아도 이 사람이 지금 나를 위해주고 있다는 생각은 든단 말이야. 그리고 상철 씨의 이런 태도들이 42살 이러면서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여기서 이제 아니 말을 더듬으면서 지금 영숙에게 살짝 쪼는 듯한 이 모습이 영숙은 한편으로는 귀여워. 내 말에 또 깜빡 죽는 것 같은 이 표현들이, 이런 태도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계속 T적인 말을 해도 이런 맥락은 어쨌건 영숙 씨가 서서히 기분이 풀리게 되는 그런 기점이 되죠. 근데 여기서는 어쨌건 너무 광수 편을 듣는다. T형 대답을 들으니까, 솔루션 얘기를 들으니까 광수한테 가라. 최대한 영숙님하고 보내야 하기 때문에 이 말에 영숙 씨가 이제 확 가장 풀리죠. 공감 능력 제로라고. 그래서 어쨌건 대화하고 싶다. 그러면서 영숙이 기분이 안 좋다. 그래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영숙 씨는 그 얘기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웃음이 나오기 시작하죠. 여기는 뭐 다 얘기했지. 바로 웃으니까 이제 기분 풀리죠. 기막혀라고 하지만 여기서 이제 술 갖고라고 하면서 문제 있다고는 하지만 실은 상철 씨가 그런 감정에 휘둘리게 할 필요 없고 그러면 살짝 가르치는 듯한 표현을 하거든요. 이 말 맥락 자체는 영숙을 약간 좀 자기보다 어리잖아요. 어린 사람에게 이제 그렇게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그냥 상처받지 말아라라는 걸 가르치듯이 말을 하려는 게 살짝 민망한 거야. 그러니까 눈을 못 마주쳐. 그냥 좋게 받아들여 주길 바래서 이렇게 좀 자기를 낮추면서 표현을 하거든요. 대놓고 말을 안 하지. 근데 지금 그렇게 지금 살짝 주눅 들어가서 얼버무리듯이 하는 그런 부분에 지금 또 그게 귀여워. 지금 영숙 씨는 그게 귀여워. 이렇게 뭔가 이런 상황에서도 막 세게 막 그런 자기를 리드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그냥 돌려 태도 자체가 돌려가면서 말을 돌린 게 아니라 그렇게 표현하는 저 모습이 너무 귀여워. 나는 지금 공격적이고 나는 센 사람인데 나의 공격을 받아도 이 사람은 그냥 웃으면서 넘어가 주거든. 그래서 이제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죠. 휘둘릴 필요 없다고요 이러면서 애초에 똑바로 말해야죠 라고 하지만 뭐 수긍해 주니까 기분이 풀렸어요. 하지만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나 화나게 하지 마요 라는 말은 실은 아까의 있었던 그런 마음이 부정적인 역치에서는 많이 내려온 상태. 하지만 말 조심은 해라는 뜻이지. 이 시점에서는 표정이 바뀌었어요. 여기서는 기분이 좋아졌어. 그래서 맥주 가지고 오라고. 영숙 씨 머릿속에 광수도 바보, 상철도 바보. 광수는 내가 여러 번 말해도 그 말의 맥락을 못 읽고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눈치껏 알아채지 못하는 바보. 상철은 내가 솔직히는 알고 보면 내가 지를 좋아하는데 그리고 나한테 사랑하는 표현 그리고 자기 편이라는 표현만 해주면 내 기분 풀리는 나는 그렇게 실은 사랑밖에 모르는 단순한 사람인데 그런 거 하나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하나하나 알려줘야 되는 바보. 이렇게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게 다 끝났다. 답답하다. 근데 이제 영숙 씨는 이게 실은 그 어린 시절의 연애관에 머물러 있긴 하죠.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이제 나를 많이 사랑해주고 그렇게 항상 내 곁에 머무를 것 같았던 그런 사람들의 공수표들에 취해 있었던 시절이 있잖아요. 그래서 남자들은 사랑하면 그렇게 하는 줄 알아. 그런데 실은 결혼을 하고 어떤 같이 시간을 보내고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 남자든 여자든 결국 서로가 똑같이 해야 되거든. 근데 지금 영숙은 그런 과거의 연애관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 그런 모습들 그리고 그 속에 이제 그 사람들의 그런 심리 이런 거를 영숙은 스스로가 꿰뚫고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옥순의 그런 표현들 여자들은 속으로 좋아도 겉으로 표현 안 해. 이제 그런 식으로 딱 규정하고 남자들은 이게 여자를 좋아하고 여자의 마음을 얻으려면 이렇게 해야 돼. 편도 들어야 되고 근데 안 하네? 답답하다. 이것도 실은 영숙 씨가 생각하는 그런 연애관에서 딱 규정된 생각들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실은 30대가 지나가고 40대가 되고 어떤 결혼을 하고 이렇게 됐을 때는
남녀 관계에서 그렇게 규정된 대로 살기는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처음에 20대 연애야 뭔가 남자의 욕망이 있고 여성들은 조금 선별을 해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잖아요. 나 좋다는 사람을 다 받아줄 수 없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관계 형성이 보편적이지만 나이가 들면 그런 남자의 욕망으로 남자는 살아가지 않거든요. 어려서는 욕망으로 살아가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이외에 다른 우선순위들이 생긴단 말이죠, 인생에서. 그게 뭐 아이들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여자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선별의 과정이 아니라 이제 서로가 선택을 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서로가 노력을 하면서 가는 거지. 대등한 상황으로. 근데 이제 영숙 씨는 아직 그 20대 연애 모습으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예를 들어서 옥순 씨는 그냥 솔직하게 다 드러내잖아요. 근데 지금 영숙 씨는 그렇지 않단 말이죠. 이제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성숙해질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음. 그래서 이제 좀 기분이 풀리면서 뭐 정숙 씨한테도 얘기를 하고 그렇게 되고 있죠. 여기서 이제 기분이 너무 좋아. 상철 씨를 만났거든. 상철 씨랑 단둘이 술을 마실 생각에. 랜덤 데이트는 광수랑 했지만 지금 영숙 씨의 데이트는 이제부터가 시작이야. 오늘 아침에 랜덤 데이트가 시작됐을 때부터 지금 상철 씨가 술을 가지러 간 이 시점까지 영숙 씨는 계속 가라앉기만 했어. 잠깐 그 차 안에서 내가 옥순을 꿰뚫은 것처럼 생각했을 때 잠깐 자존감이 올라가긴 했지만 계속 오늘 다운된 상태에서 불안하고. 근데 지금 내가 의지하고 있는 나를 사랑하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질 수 있는 상철이 술을 갖고 온대.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오늘 하루를 보상받는 느낌이지. 그렇게 이제 상철 씨는 챙겨가죠. 벌써 기분이 좋아. 다 풀렸어, 실은 여기서. 그래서 슈퍼데이트권 얻었잖아요 하면서 이 말을 왜 했어? 나 너한테 쓸 거예요. 당신한테 쓸 거야. 그러니까 내가 쓰겠다고 말하기 전에 써달라고 말해줘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 직접 나는 상철 당신과 슈퍼데이트권 쓰고 싶어요 라는 말을 못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말을 써달라고 지금 간접적으로 이 사람한테 말하고 있는 거야. 근데 지금 여기에서 상철 씨는 자랑하는 거예요? 잘하셨어요 라고. 나한테 써주세요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누구한테 썼으면 좋겠어요 라고 한 번 더 상철에게 유도해요. 나한테 써달라고 말해 라고 유도했지. 근데 상철은 지금 거기에서 일단 술을 받아야 되니까 술 받는 게 우선이지. 술을 흘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술을 받아. 그런데 여기서 두 손으로 받아야지. 이 말은 슈퍼데이트권이 있는데 나 슈퍼데이트권 갖고 갑질할 거야 라는 그 장난스러운 표현이죠. 근데 이걸 영상으로 본 사람들은 이 앞에서 광수 씨와의 그런 장면들, 그리고 여기서도 실은 상철 씨한테 계속 공격적으로 말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농담이라고 잘 몰랐지. 그러니까 나 슈퍼데이트권 있다? 잘 보여? 그런 일종의 술자리 왕게임 같은 느낌으로 장난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상철 씨도 그걸 이해하고 공손하게 봤죠. 그러니까 나한테 썼으면 좋겠죠. 당연히. 실은 영숙 씨는 더 절실하고 막 그런 표현을 기대하긴 했을 텐데.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서 결혼 생활할 때 집안일 도와준 거 없죠? 막 그런 얘기가 나와요. 얘기도 했었죠. 부엌에 안 들어가냐. 조선시대네요. 일단 여기에서 상철에 대해서 살짝 실망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이겨낼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일단 머릿속에 상철 답답하네. 상철 저런 안 좋은 점이 있네. 그래도 귀여우니까 봐줘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마음속에 상철을 거부해야 되는 실은 포인트가 하나 올라가긴 했어. 그래서 이제 딱 싫다라고 하지만 그런 부분만 싫은 거지. 상철이 싫은 건 아니야. 그래서 이제 저랑 데이트하기 싫다 좀 실망한 거예요. 그러면 근데 영숙 씨가 그 말 듣고 웃죠. 아기 같은 면이 있다. 실망하지 않았다는 얘기야. 내 말을 좀 어른스럽게 이해하고 나를 조금 리드하듯이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눈치껏 좀 반응해라 라는 뜻의 아기 같은 면이 있는 거. 내가 다 하나하나 알려줘야 되잖아요. 라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연락 같은 거 이런 얘기 계속 하고 있죠. 뭐 여기서는 뭐 다 다른 얘기죠. 지난번에 이걸 얘기하면 또 중언부언이 되고.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앞으로 하겠다고 하고 이제 영숙 씨는 이 부분을 무조건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머릿속으로. 저런 조선시대 마인드는 바꿔야겠다. 이 사람을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거 좀 해드릴게요라는 말에 뭐 라면도 영훈님이 끓여준 라면 먹었다. 여기서도 라면 먹고 싶어 하고 영훈님이 주세요 해서 여기서 끓여주죠. 근데 아마 영훈님 머릿속에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석됐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영훈님이 눈치도 빠르고 상대의 판단이 굉장히 빠른 사람이다 보니까 근데 영훈님이 남한테 이런 걸 해주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그닥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라면 해주고 영숙 씨를 마음속에서는 손절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영호 씨가 뭔가 이렇게 남한테 해주고 이런 것 자체를 그냥 즐기는 사람이면 또 모르죠. 영호 씨는 지금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자기 스타일을 완전히 드러내고 있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좀 봐야 돼. 영호 씨에 대해선. 근데 지금 이 라면을 끓여주는 것들에서
지금 영숙 씨를 배제시켰을 가능성이 있다. 라고 저는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좀 심쿵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이가 들어서 연애가 힘들어지는 그런 분들이 이런 특성들이 있는데, 뭔가 이렇게 남한테 받는 것이 당연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20대에는 연애를 잘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30대, 40대 남성들은 그런 기미가 보이면 도망가요. 이제 그런 분들하고 연애가 힘들다는 걸 알거든. 그리고 이제 좀 적극적이지 않고 돌려 말하고 이러면 좀 피곤하니까 도망가요.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뭐 심쿵 이러니까 벌써 이제 지금 영호랑 나랑 비교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제 나도 뭐 해드리겠다. 항상 받아먹는 것만 해보셔서. 근데 이게 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지금 영숙 씨의 피해의식으로 연결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철 씨가 예를 들어서 밖에서 일을 하고 집안일은 아내한테 맡긴다. 이렇게 상철 씨는 생각했던 사람인데, 나름의 이제 한다고 나중에 할 거란 말이죠. 그런데도 상철은 받아먹는 것만 해본 사람, 이렇게 머릿속에 딱 규정돼 있으면, 이제 상철이 뭔가를 좀 안 하는 것만 같아도 이제 그 사람은 받아먹는 것만 같은 사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버릴 수가 있지. 그래서 실은 저런 생각을 좀 깨긴 해야 되는데, 영숙 씨가 살짝 한풀 꺾였어. 상철이 이제 흐흐흐 하면서 대꾸가 없으니까. 이게 영숙 씨는 상철 씨가 도망간다고 생각하면은 불안하거든. 그리고 지금 되게 상철이 있어서 마음이 의지되고 마음이 편해. 그러니까 저 좀 힘들죠? 라고 살짝 약한 모습을 보이는 거야. 근데 상철이가 또 좋게 말해주죠. 재밌다. 그렇게 이제 기분이 좀 풀려서 왔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또 터지죠. 순자가 이제 언니 얘기 듣고 싶다 이러면서 너무 놀랐다. 누가 얘기해줬냐. 그런데 옥수님이 그랬지. 이 맥락을 이제 알겠죠. 앞에서 광수와의 그 차를 타고 오는 그 시점에서 확실히 굳어진 옥순의 이미지, 겉다르고 속다른 이미지. 근데 실은 그게 영숙은 옥순을 자기를 투영해서 보고 있어. 실제로 옥순은 전혀 다른 사람인데, 약간 옥순이 자기의 부정적인 면을 닮아 있다고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제 좀 미워 보이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도 봐요.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옥순을 겨냥하고 있죠. 지금 영숙 씨가 생각하기에 다른 여자 출연자들은 어느 정도 뭐 자기랑 친하다고 생각하는데, 옥수는 겉다르고 속다른 이제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돼 있죠. 하지만 상철은 다 알아. 옥순도 실은 지금 영숙에 대해서 아까 벽 같은 대화를 하면서 얘 좀 나한테 공격적이구나라는 생각한단 말이에요. 공격적이다 보니 얘 지금 나에 대해서 뭔가 단단히 오해하고 있구나. 근데 뭐 딱히 풀려고 하진 않았지. 여기서 순자 씨가 이제 큰일 났다 이러면서 말실수를 한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는 지금 좀 편한 사람들이 모여 있죠. 근데 이제 옥순 씨가 있는 데서 얘기를 해줬어. 옥순이지 이러는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옥순이 있을 때 이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런데 이 얘기를 옥순 씨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영숙이 얘가 지금 나에 대해서 굉장한 편견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여기서 확고히 생각이 버렸죠. 아까 벽처럼 대화할 때 얘 좀 하면서 위화감을 느끼고 나에 대해서 지금 오해를 하고 있구나. 근데 여기에서 옥순이지 이러면서 얘가 지금 나에 대해서 단단히 오해하고 있구나로 굳혀지고 있지. 그리고 한편으로는 광수와 트러블이 있는 것 자체도 옥순에게는 굉장히 불편한 포인트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쟁의 시작이 여기서 되죠. 뭐 이건 뭐 전에 라이브에서도 많이 얘기했던 거고. 정숙 씨가 와서 이실직고 할 때도 범인 나야 이럴 때도 영숙은 옥순에게 지지 않으려고요. 정숙에 대해서는 그냥 웃으면서 넘어가. 그러니까 사실관계보다 내 머릿속에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한 인상이 있잖아요. 감정에 결부되어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한 인상으로 이 사람들을 사실을 판단해버려. 그래서 지금 순자는 약자야. 그냥 나랑 비슷한 부분이 있는 약자. 그래서 얘가 나한테 악의적으로 행동했을 리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정숙은 나를 챙겨주는 고마운 언니. 그렇기 때문에 고마운 언니는 나에게 나쁜 행동을 했을 리 없다고 생각해. 옥수는 겉다르고 속다르고 광수를 배신한, 그리고 어떻게 보면 광수를 잘 챙겨가지고 둘이 데이트하면은 나랑 상철이 데이트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도 안 하는, 그러면서 영수를 노리고 있는 그런, 예를 들어서 악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선입견이 생긴 상태다 보니까 전혀 다른 이런 상황에서도 옥순이지 물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옥순이 처음에는 영숙에게 나에게 사과해야지라고 웃으면서 얘기했는데 영숙이 정색하니까 옥순이가 빡친 거죠. 처음에서 웃으면서 얘기를 하긴 했는데 그때도 이를 악물고 얘기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영숙에 대해서 이미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어. 이미 영숙 씨가 사과를 제대로 안 했거든. 그러다 보니까 사과를 제대로 안 하니까 상철 씨가 술에 좀 취했고 이러면서 옥순 씨한테 대신 사과해. 그러니까 지금 옥순에게 사과를 대신하고 있는 거거든. 근데 술에 취했다는 것 때문에 영숙 씨가 듣기에는 내 편인 상철이 왜 악의 편에 서서 나를 술 취했다고 말하느냐라고
영숙 씨는 해석하고 있는 거지. 지금 상철 씨는 영숙을 돕고 있는데 영숙 머릿속엔 상철은 내 편을 안 들고 나를 술 취한 사람 그리고 악의 편에 지금 비굴하게 빌고 있네? 이렇게 지금 잘못 해석하고 있어. 내가 인팁인데 인팁 저런 싸움 나면 나랑 상관없다고 쳐다도 안 보는데 저렇게 영숙 옆에 딱 붙어서 도와주는 거 레알 찐사랑. 영숙이 상철 마음 너무 몰라서 안타깝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꼭 인팁이라 구분하진 않아도 지금 상철 씨는 지금 영숙 씨를 엄청 아끼고 있기 때문에 옆에서 이렇게 술 취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지금 옥수님은 제대로 된 사과를 못 받았어. 아무리 상철이 옆에서 사과를 했다고 해도 그러니까 상철은 지금 영숙 씨가 사과를 제대로 안 했다는 걸 상철 씨도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술이 좀 취해서 옥순 씨가 이해해줘요. 라는 말이었는데 옥순 씨가 보기에 영숙이 안 취했거든. 그러니까 옥순의 사과를 더 제대로 받아야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그게 옥순 씨 생각이고 영숙 씨 생각에 옥순은 악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악한 사람에게 나는 굴복하고 싶지 않다는 일종의 정의로운 마음이지. 영숙 입장에서. 물론 이걸 정의라고 표현하면 진짜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해하고 싶지 않겠지만 어쨌건 영숙 입장에서는 이게 실리를 추구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악한 사람에겐 굴복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야. 그러니까 손해를 감수하고도 옥순에게는 사과하고 싶지 않아. 그러면서 여기서는 상철이 불편해 보이는 거죠. 왜 옥순에게 나를 그렇게 약한 모습으로 보이게 했냐라는 거죠. 이게 착각이지. 이게 이제 영숙 씨의 착각이고 실은 사회생활을 위해서는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과 그런 원만한 관계를 위해서는 상철 씨의 태도를 배워야 되거든요. 상철 씨의 태도와 영숙 씨는 상철 씨의 태도를 통해서 많은 부분을 회복할 수 있고 그리고 배워가면서 주변 사람들과 원만한 인간관계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거란 말이죠. 근데 여기서 지금 상철 씨가 옳지 못하다고 생각을 해버리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영숙 씨도 지금 기분이 안 좋잖아요. 아까 옥순 씨랑 지금 안 풀리면서. 그러니까 정숙 씨는 괜히 여기서 더 한 번 사과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기분 나쁜 거 있으면 풀어라고 해도 영숙 씨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거든. 상철이 옥순에게 사과하라고 한 게 기분 나쁘거든. 술 취했다고 말한 게 기분 나쁘거든. 그러니까 정숙 씨한테 사과를 더 받아봤자 기분이 풀리지 않아요. 정숙 씨한테는 애초에 기분이 나쁘질 않거든. 소문을 낸 거 정숙 씨죠. 근데 그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내 머릿속에 사람들이 이 감정적으로 구분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서는 기분이 안 풀리지. 바로 웃잖아요. 화해 아니야. 애초에 정숙한테 기분이 상해있지도 않았어. 정숙이 아무리 그런 범인이다 어쩌다 해도 기분 안 상해요. 첫인상이 정숙은 내 편이거든. 근데 여기서 옥순이 이런 낌새 그리고 불편한 마음 그런 것 때문에 바로 나한테도 사과해야지라고. 지금 영숙이 아까 제대로 사과를 안 했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얼굴은 웃고 있는 것 같지만 기분이 상한 상태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감정적인 리더는 그래서 첫인상이 중요하다고 제가 항상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편이 갈라져 버린다니까. 그 사람 머릿속에 규정을 해버린다고. 그래서 나한테 오해한 거 이러면서 화냈다고. 여기서도 이제 언니가 얘기했대라고. 왜냐면 영숙은 옥순한테는 지기 싫거든. 그러니까 옥순도 여기서 웃고는 있지만 지금 화가 나 있는 상태예요. 화를 참고 말을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영숙도 지금 지기 싫으니까 언니한테 들었다는데 라고 하면서 실은 옥순이 말을 안 했잖아요. 안 했다고 했고 심지어 아까 여기서는 옥순은 순자가 말했던 걸 안단 말이죠. 나한테 안 들었는데 하면서 이제 상철 눈을 한번 보고 이렇게 사과를 나한테 했어야지. 순자는 뒤에서 듣고 있어. 여기서 이제 다른 거 치우는 척 하면서 듣고 있지만 이제 여기서 책임지고 나서진 않아. 그게 이제 순자 씨의 특성이긴 하죠. 그래서 뭐 오해해서 미안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진짜 하기 싫어서 하기 싫지만 하는 그런 사과가 티가 나죠. 그러니까 이제 옥순 씨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사과냐? 내가 지금 사과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냐라고 바로 이제 그러니까 옥순 씨도 지금 영숙 씨의 어떤 편견 그래서 나를 지금 저렇게 보고 있는 게 굉장히 불쾌한 상황이죠. 근데 여기서도 실은 옥순 씨가 조금 더 사회적으로 전략적인 태도였다면 지금 영숙과 이렇게 바로 받아버리는 것보다 지금 이 전에 물론 고립되기 전에 이런 정서적으로 고립되기 전에 그걸 풀었으면 제일 좋았지만 물론 여기서는 옥순 씨가 잘못한 건 아니지. 그래서 이제 영숙 씨가 계속 변명을 하죠. 근데 이 마음은 지기 싫은 마음이지. 그냥 넘어가는 건 옥순 보고 호구다라는 것밖에 안 돼요, 형님.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그렇지. 이 시점에서는. 그러니까 제일 좋았던 건 이런 식으로 인식이 되기 전에 그거를 미리 막았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내가 이제 이 전회차 저저번 주에 고립의 시작이라는 얘기가 물론 뭐 영자 때문에 시작된 거긴 한데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웠어요. 이게 이제 실제 옥순 씨와 다른 이미지가 주변에 알려지기 시작하고 그 무리에서 고립돼가고 이렇게 돼서 어느 시점에 이런 오해가 쌓이고 이렇게 돼버리면 돌리기가 되게 어려운 경우가 있어. 그래서 뭐 사회생활 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어떤 상담을 하시거나 아니면 예전에도 어떤 직원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좀 들어보면 어떤 도움을 요청하는 걸 보면
정말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일 때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걸 외통수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여기서도 옥순 씨가 이 상황을 뒤집었기에는 여기서 사과를 받아도 다른 사람들 머릿속에 옥순은 그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게 방송으로 이게 시스템적으로 우리가 시스템적 관점으로 전체를 다 아우를 수 있는 걸 나중에 보니까 옥순이 잘못한 게 없구나. 아마 여기 출연자들도 그렇게 느끼겠지만 이런 상황으로 서로가 CCTV가 없는 상황으로 쭉 흘러가 버리면 영숙 머릿속에는 옥순이 그렇게 뒤에서 얘기 퍼뜨려 놓고 나한테 사과를 요구해서 사과시킨 사람 이렇게 머릿속으로 감정적으로 기억되고 그 감정적으로 기억된 상태로 영자랑 대화하면 영자도 그렇구나 하고 영자가 또 순자랑 얘기하면 순자도 자기가 옥순 그렇게 얘기한 거는 기억 못하고 거기에서 그랬어? 이렇게 하면서 넘어간다고. 그러면 여기에서 아무리 사과를 들어도 옥순 씨는 점점 더 고립돼. 이미 여기서는 그러니까 옥순 씨의 고립은 깨기가 힘든 시점이에요. 이 시점은. 예를 들어서 이런 내가 조직 생활에서 이렇게 고립이 됐다면 강자로서 말 그대로 그냥 실리를 추구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어떻게 보면 그냥 최선일 수도 있어. 옥순이가 저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는 어쨌건 여기서 확실히 할 말 해야지. 어차피 이 사람들하고 이제 섞여들어긴 힘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이 사람들이 괜히 나한테 섣부르게 뭐 이렇게 기어오르거나 나한테 피해를 주지 못하게 그냥 확실히 선 딱 긋고 내가 할 일을 하는 게 그냥 최선일 수도 있지. 만약에 이게 사회생활이라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통해서 피해를 안 받는 정도로. 근데 이제 그 전에 어떤 정서적인 고립이 안 되게 좀 미리미리 좀 조심을 하면 더 좋은데.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옥순 씨 입장에서는 이게 최선일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이건 뭐 전 타임에서 많이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영숙 씨는 계속 이제 같은 말을 하는 거죠. 순자가 조금 더 이렇게 책임지는 태도를 보였다면 더 좋았을 텐데 뭐 그렇지 않았다 보니까. 뭐 그렇게 끝났죠. 마지막까지도 자존심을 굽히지 않는 사과. 순자 씨가 조금 좀 어리죠. 뭐 실제로 어리니까. 영숙 씨는 지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거절도 못하고 그 센 모습을 유지를 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패배를 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여기서 가치관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만 얘기하자라고 한단 말이죠. 둘이서 완전히 딴소리하고 있어 지금. 근데 여기서 말할 때도 영숙 씨가 이번 기회에 자세히 알게 돼서 좋았던 것 같아요 하면서 밀어내는 말을 해요. 바이바이야? 라고 하잖아요. 상철 씨가. 그때 그건 본인이 알아서 생각하시고 라고 하면서 내가 이렇게 말을 했음에도 반성하고 나에게 돌아온다면 나는 너를 받아줄 거란 의미야. 본인이 알아서 생각하시고는. 네가 떠나간다고 생각하고 나를 떠난다면 너는 거기까지겠지. 나는 너를 붙잡을 마음은 없어. 하지만 네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돌아와 라는 얘기예요. 그걸 알아서 좋았다고요. 가지 마라고 말 못해.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서 코코 하시든지 그래서 상철 씨가 그래도 마음이 안 좋아서 온 거다라고 할 때 상철 씨가 일어나서 문 앞에 서니까 오빠니까 다 이해하고 언니니까 사과 다 해야 되고 와. 여기서 상철 씨가 없고 혼잣말 하는 거 아니잖아요. 상철 씨가 다 듣고 있잖아. 유교사상 작살나네요. 그러니까 뭔가 여기서도 상철 씨가 떠나지 못하게 말을 계속 하고 있어. 상철 씨도 뭐 유교사상 나쁜 것도 아니고 라고 하면서 여기서도 조선시대로 가서 살아요. 조선시대로 갈 수 없잖아. 그런데 조선시대로 가서 살아요는 뭐예요? 네가 생각은 조선시대라고 생각하고 반성하고 다시 내 편 좀 들어줘. 내가 아무리 이랬어도 내 곁에 좀 있어라는 그런 마음도 실려 있는 거죠. 나는 조선시대로 못 사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그런 유교적인 사상 바꿔서 내 편 들었어야지. 지금이라도 좀 들어. 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야,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막상 가라고 했어도 가기를 바라지 않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 상처를 붙잡고 있거든, 지금 말로. 근데 이 부분을 제가 저번에 라이브에서 좀 놓쳤죠. 놓친 이유가 이 부분에서는 슬슬 당이 떨어졌었거든. 그래가지고 이 부분을 내가 해석을 잘 안 했더라고. 여기서 상처를 붙잡고 있는 말이에요. 막상 가면 외로울 거야. 그래서 여기서 좋은 방법은 가는 것처럼 하고 가. 그 다음에 속으로 진짜 같네? 그러면서 외로움을 느껴. 그리고 잠시 후에 뭐 음료수나 아니면 뭐 이렇게 좀 살짝 그 기분 전환 될 만한 거 그런 거를 갖고 와서 잠깐 이거 먹고 자. 따뜻한 물이니까. 그러면 싫다고 하겠지? 그래도 옆에다 두고 뭐 이따가 좀 기분 풀리면 마셔 하고 네가 괜찮다고 하면 옆에 앉아 있고 아니면 나 돌아갈 건데 어떻게 할까? 라고 물어보면 뭐 물은 잘 마실게요 하고 답을 안 해. 그러면 이제 옆에 가서 조용히 앉아 있다가 좀 기다리면 말을 하는 거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영숙 씨를 대할 수는 있는데 영숙 씨가 자든 말든 그건 내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라고 하면 여기서 그럼 뭐 어떻게 잘 거야? 라는 말에 잘 거니까 나가요. 라고 안 하고 자든 말든 그건 내가 알아서 하는 거야. 라고 하잖아. 이것도 안 잘 거니까 뭐라도 나한테 좀 해줘야 라는 마음도 있거든. 여긴 조선시대 아니니까 이러면서 당신이 틀렸음을 인정해라. 그리고 나는 당신이 옆에 있거나 당신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나는 지금 안 잘 수 있다는 뜻이지. 그 마음이 있지. 그걸 뭐 대놓고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니겠지만 내가 자는 걸 고해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말 한마디로 모든 게 다 완벽하게 정리가 돼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뭔가 상철 씨를 뭐 약간 공격하는 듯이 하면서 계속해서 말을 이끌어 나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정리가 된 거야 하니까 이제서야 이제 옷 갈아입고 잘 거예요. 잘 거니까 가요 그만. 이렇게 하면서 보내죠. 상철 씨도 그 말을 듣고서야 가요. 근데 상철 씨도 아마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읽고 있을 거예요. 그런 영숙 씨의 그런 마음들을. 그러니까 귀엽다는 말을 하는 거지. 이게 외모적인 표현만은 아닐 거란 말이지. 그래서 섭섭한 거 얘기했을 때 본인 편만 들어줬으면 하는 느낌. 이런 것도 영숙 씨가 어려 보이면서도 그런 거로 또 사랑에 빠졌으니까 귀여워 보이는 거지. 근데 합리적으로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그게 이제 상철 씨가 가지는 일종의 철학이지. 어느 선을 넘을 순 없어. 이 사람의 편을 들어주길 바라는 건 알지만 예를 들어서 무죄인 사람에게 무죄인 사람을 혼낼 순 없지. 단죄할 순 없지. 그게 최소한의 철학이니까. 상철 씨는 또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제 안타까운 상황이겠죠. 그래서 광수님을 같이 욕하는 이거는 할 수 없는 일이지. 기본적으로 그 상철 씨는 남을 욕하는 것 애초에 타인한테 관심이 없기 때문에 욕할 일도 없고 욕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해도 욕을 굳이 내가 타인한테 해야 되는 그 필요성 자체를 못 느껴요. 그리고 또 그런 게 또 옳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래서 광수님도 잘못한 게 없고 같이 험담할 수 나는 할 수 있는 게 좀 없었다. 그러니까 신기하고 재밌고 그러니까 영숙 씨가 이렇게 자꾸 돌려서 상철 씨를 찌르면서도 옆에 있어주길 바라는 그런 것들 재밌고 그러면서도 답답하고 안타까웠다. 영숙 씨가 조금 더 성숙하게 나랑 손발을 맞춰서 이렇게 했으면 실은 영숙 씨가 나는 솔로를 보신 시청자들에게 지금처럼 혼나고 있진 않겠지. 상철 씨가 분명히 어느 정도 브레이크를 걸어줄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아마 상철 씨도 답답하고 안타까웠겠죠. 하지만 영숙 씨는 허파를 디비는 시간. 속에 천불 나게 했죠. 상철님이. 근데 그 천불이 난 이유는 내 편일 줄 알았던 사람이 내 편을 안 들었기 때문에 천불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천불이 났을 때 이 내 마음속의 이 분노를 어떻게 내가 이걸 해석하느냐. 그거를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상철을 향한 분노가 일어났잖아요. 근데 이 분노가 왜 일어났어? 이 분노에 애초에 내가 상철을 통해서 좌절된 내 분노의 어떤 목표가 뭐였냐? 그렇게 생각해보면 상철에게 분노가 일어난 이유는 상철, 내가 사랑하는 상철, 내 편 좀 들어줘. 상철에게 바라는 목표였어. 근데 그게 내 편을 들어주지 않은 상철로 인해서 그 목표가 좌절됐지. 그래서 상철에게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분노를 다시 파헤쳐보니 나는 상철이 내 편을 들어주길 바랬구나. 그러면 상철에게 내가 이렇게 막 천불나겠다 막 이 사람한테 가라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뭘 바랬는지를 파헤쳐보면 이 분노를 조금 더 선명하게 볼 수 있고 이 분노를 해소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찾을 수 있죠. 근데 이게 목표가 아니라 단지 분노라는 감정에 집중해버리면 내가 이 분노를 해소하기 위한 잘못된 방법을 선택해줘. 이렇게 분노를 일으켰으니 너 꺼져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 분노를 이겨내는 방법들이죠. 그래서 상철님에게 잘못했다고 이제 들은 것들이 좀 근데 잘못된 해석인데 이것도 오빠라고 한 것도 아니고 아무튼 이건 저번에 했었고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새로 조금 더 추가된 디테일들은 다 이제 얘기를 한 것 같고 여기서 이제 더 이상 다가가지 않는다. 오는 것은 봐서 받아줄 수도 있다. 영숙처럼 불안도가 높은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스스로 불안을 조장하기도 쉬운가요? 맞아요. 불안도가 높은 사람은 불안하지 않은 상황을 불안해해요. 이거 약간 말장난 같은데 이게 이제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영숙 씨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집에서 엄마 아빠가 맨날 싸우던 집안에서 살았던 사람은 연애를 할 때 자기 배우자한테 시비를 상대적으로 더 걸어요. 싸운다는 게 결국 사랑을 확인하는 거라는 그런 삐뚤어진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항상 불안한. 그래서 조용한 상황이면 불안해. 어려서 부모가 싸우는 걸 보고 불안이 자랐는데 그 불안이 디폴트가 되니까 조용하고 그냥 차분한 그런 상황이 어색한 거지. 그래서 지금 문제가 있는 거야 뭔가. 그래서 불안한 상황을 만들어야 마음이 편해져. 그런 프로세스가 있죠. 이거는 근데 내가 특별한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라이브 회원이 되시면 모든 꿀잼 실시간 방송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